지금 이게 100분 세션입니다. 100분 세션인데 본래 9분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마지막에 정용석 선생님이 포항에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불참을 했기 때문에 8분이 컴피티션 하는데 전체 100분 세션이기 때문에 한 11분 정도 알로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표를 한 7분 정도에 해주시면 한 4분 정도 디스커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근희 쌤하고 양궁모 쌤께서 같이 좌장하시고요. 심사위원들은 강인숙, 김병호, 목지수, 박하욱, 이승재, 이원직, 허승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바로 첫 번째 파이널리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함은 이유홍 선생님이고 청주 한국병원 소속이신데요. Case of iatrogenic coronary artery occlusion due to entrapped undeflatable balloon 이라는 주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치열한 컴피티션 현장인 줄 모르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보시다시피 좀 만나고 싶지 않은 케이스를 만나게 돼서 소문으로만 듣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환자분 처음 오신 거는 사실 PAOD 증상으로 오셔서 뭐 걸을 때마다 다리 아프다, DM 하이퍼텐션 스모커시고 뭐 심전도는 별거 없었고요. 다리 뭐 시술 라이트 가만 피모랄 아터리 막혀서 DB로 시술을 하고 사실 다리 하면서 코로나리도 그냥 보니까 루틴하게 봤습니다. 근데 프록시말 서커 쪽이 좀 스테노시스가 좀 의심이 되고 RC 쪽, LAD 쪽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해서 사실 여기 에페팔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페팔 얼마 정도 나올까요? 보니까 한 0.77 정도 나와서 뭐 그때 환자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잘 못 걸어서 뭐 없었는데 그 전에는 에펄테인지아가 좀 있었다고 이제 호소를 하셔서 여기 칼슘이 좀 보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뭐 심플해 보여서 사실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론을 했는데 2.5 본론을 하고 리절트가 보니까 약간 애매해서 리전 프리퍼레이션이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서 하이프레셔 본론으로 2.75 하이프레셔 본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펴진 것 같았어요. 펴진 것 같고 디플레이션을 했는데 애프터 본론 디플레이션 이미지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안 되고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좀 멘탈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혀 있고 환자는 점점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제 아프다고 하고 어떻게 할까 사실 머리가 하얘지니까 막상 떠오르는 방법이 없고 일단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계속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그래 한번 당겨볼까? 당겨보면 안 당겨집니다. 그리고 전에 본론이 디플레이션 안 돼서 와이어로 뚫었더라 하는 카더라라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러면 나도 좀 CTO 와이어 같은 걸 한번 뚫어볼까? 이제 이 정도 생각 가지고 한번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야 2 UB3 같은 걸로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안 뚫립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은 여러 번 해봤는데요. 트라이 했는데 자꾸 이제 본론 옆으로 본론과 베슬 월 사이로만 계속 비집고 들어가는 이런 느낌. 이쪽으로만 계속 들어가고 막상 본론은 이제 찔리지가 않고 그래서 조금 더 했는데 하다 보니까 뒤가 싹둑 잘려버렸습니다. 뒤에도 계속 이제 본론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잘려버려서 그러면 어떡하지? 더 디플레이션은 안 되고 그러면은 잘린 김에 사실 이쪽으로 가이드라이너 이게 익스텐션 카테터를 넣어서 이쪽에서 좀 이게 본론을 누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익스텐션 카테터 가이드질라를 넣습니다. 쭉 넣어서 본론은 당기면서 가이드질라 집어넣고 푸시하면서 이제 찌부러뜨리는 느낌으로 계속 했죠. 근데 그래도 잘 안 돼서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가이드질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하드 와이어를 한번 찔러볼까? 그러면 좀 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CTO 와이어 거꾸로 뒤집어서 아주 하드한 디스탈 엔드를 가지고 이렇게 넣어봤는데 여기 아주 희미하게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가느다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혈관 밖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여기 이쪽으로.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찍어봤습니다. 찍어보니까 이런 이제 양상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사실 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던 것 좀 더 하고, 뒤에서 이제 사실 디플레이션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테크니션 요걸 좀 보여줘서 본론에 딸려 나오는 겁니다. 커넥터 비슷한 건데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부분은 3웨이로 연결할 수 있고, 여기를 끼워 보니까 완전히 밀착은 안 되지만 캘리 같은 거를 꽉 잡으니까 3웨이 연결해서 네거티브 프레셔를 걸어 보니까 음압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에어가 새지 않고 음압이 걸려서 50cc 시리즈로 바꿔가지고 뒤에서는 땡기고, 앞에서는 저는 계속 이게 볼을 땡기고 가이질라는 밀고 계속 하다가 찍어봤는데 역시 반응은 리스판스가 디플레이션이 완전히 되지는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수술을 하면 수술을 할 수는 있을까 이제 고민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어레인지를 이제 저희 병원은 2차 병원이기 때문에 CS가 없어서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한데, 연락을 해서 주변 임금 병원에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답을 듣고 다시 들어와 보니까 이제 본론이 약간 프록시말로 마이그레이션한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움직였나 해서 쓱 당겨 보니까 당겨졌습니다. 천만다행히. 그리고 찍어 보니까 사실 아까 베슬이 거의 뭐 걸레가 됐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베슬은 걸레처럼 되진 않고 플로우는 가고, 하지만 이때 이제 VP 버레스트가 나서 DP 치고 이제 CPR 약간 하고 다행히 환자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막힌 상태에서 VPB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굉장한 좀 이제 걱정을 하면서, 안도감이죠. 안도감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 스탠팅하고, 어쨌든 이제 결과는 환자는 이제 세이빙 할 수 있었고, 볼룬 빼봤는데 볼루닝은 약간 이제 좀 처진 볼룬, 바람 좀 빠진 볼룬이었고 뭐 구멍이 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약간 디컴플레이션이 된 볼룬이었고, 카리악 마커 이렇게 오르고 나중에는 이제 스테이블해져서 월모션도 라테랄 쪽에 조금 남아 있었지만 환자분은 지금 퇴원하고 이제 괜찮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볼론 인트랩먼트의 코즈를 좀 찾아보니까 매뉴팩처링 디펙트가 일단 있을 수 있을 거고, 이거는 뭐 사실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리코일 하일리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어큐 리코일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볼론의 디플레이션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빼다가 가이딩에서 걸려서 스트랭귤레이션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셰프트의 루멘이 킹킹되면서 언디플레이션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실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어떤 데이터들은 사실 거의 있을 수가 없고 케이스 리포트들이 꽤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보니까 좀 젠틀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셀라인만 넣고 인플레이션 시키면 다일루션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일루션된 상태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더 쉽다. 그리고 네거티브 프레셔를 3웨이를 연결해서 네거티브 프레셔를 50cc 시리즈로 굉장히 강하게 폴스풀하게 줄 수가 있고, 또 3웨이로 연결하면은 인디플레이터도 2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하이 네거티브 프레셔로 디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이 굉장히 좀 아이디어한 방법인 것 같고, 제가 했던 방법이 가이드 익스텐션 테크닉이었고요. 그리고 스티프 가이드 와이로 이제 펑츄에이션 하는 것, 그거는 사실은 케이스 리포트 찾아봐도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커멘데이션 하지 않고 오히려 좀 non-invasive한 그런 방법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썸머리 하자면 굉장히 레어 케이스지만 라이프 스트레이팅한 컴플리케이션이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non-invasive한 메소드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덜 고생하면서 환자를 케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안 되면 인베이시브 케이스, 그것도 안 되면 서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젠틀하게 볼룬 카테터를 좀 넣고 킹킹 안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충분한 리전 프리퍼레이션, 그리고 볼론의 인플레이션 할 때 볼론 컨트라스트를 양을 최소한 보이는 만큼만 하고 셀라인을 조금 더 섞어서 조금 희석시키는 것이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사위원들 코멘트 해주십시오.
그 막혀 있는 혹시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다시 막힌 빠질 시간이 때까지. 한 적어도 한 4, 50분 네,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된 자, 것 같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매니팩처링 디펙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보니까 뭐 칼슘이 좀 있긴 했지만 칼슘 킹킹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볼론 카테터가 들어갈 때 막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서 킹킹이 발생할 만한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된 balloon의 위치를 보면은 칼시파이 세그멘트의 센터가 크리티컬 스테노시스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몰라 그 다이 컨센트레이션 조금 높은 편에서 조금 빨리 디플레이션 시키면서 약간 당겨가지고 거기 딱 스톡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칼슘에 아마 킹킹돼서. first and second 메커니즘 동시에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니팩처링 디펙트는 아닌 것 같은데. 몇 기압까지 했죠? 몇 기압? 기압은 뭐 하이프레셔 했으니까 한 20기압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일루션 어떻게 했죠? 다일루션은 1대1? 안 그러면 네. 1대3? 네, 1대 3 한 것 같습니다. 루틴하게 저희 자, 경쟁적 나승훈 쌤 예, 공격해 보시죠. 아무리 기다려도 가장 쉽고 빠른 솔루션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또 이런 일을 겪을 분들 때문에 제가 앙콜 서울에서 그 베일아웃 세션을 계속 지금 2, 3년째 하고 있는데 첫 번부터 이거는 보자마자 바로 그냥 셰프트 자르고요. 5프렌치 핫트레일 STO1 스트레이트 팁, 그 팁을 잘라가지고 와이어가 서너 개 나오거든요. 넣고서 셰프트 당기면서 하면은 다 터져요 발론이. 99.9% 빠집니다. 3초, 5초 안에 한 번에 다 뺄 수 있어요. 그거를 가장 1번 해야 되거든요. 이 베일아웃은 다른 거 아무리 해봐도 시간 걸리고 힘들고 환자 버텨줘서 다행이지 저게 어렸을 때 할 수 있고. 그 자르면 이제 또 아니요, 이제 자르고. 다시 이거 네거티브를 프레셔를 못 아니 끄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SQ1 스트레이트 가이딩 도터 카세타 쓰던 거 있잖아요. 차일드 마더 그거 끝에 팁만 자르면은 와이어가 노출이 되거든요. 그거를 셰프트 자른 거에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셰프트 자른 거 한쪽 잡고 이쪽 당겨서 밀으면 퐁 터져요. 퐁 바늘로 찌르듯이 퐁 터지고 그냥 나오면 돼요. 잠깐만 그거는 내가 봐서는 셀라인을 먼저 셀라인 가지고 안 그래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 이야기가- 밸브 말펑션. 셀라인 가지고 아까 20개월 했다 하면 24개월, 26개월 줘가지고 28개월까지 줘가지고 이게 더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체크 밸브처럼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안 나오는 건지 이걸 먼저 하긴 하고 네네. 밸브 그다음에 말펑션. 세게 하이 프레셔 걸면 그러면 들어가잖아. 막혔으면 이 프레셔가 안 올라갈 거고. 그러면 그걸 나중에 확인하고 벤치에서 해보시면요. 그다음에 다시 어. 네거티브를 걸면 이게 싹 빠지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저것 저걸 몰랐으면 뭐 그거 하는데 해보고 안 되면 뭐. 프라이머리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요 100% 99.9% 진짜 한 번에 다 5초 안에 뺄 수 있어요. 얼마나 길이를 잘라야 되나요? 나중에 해보세요. 길이 컷- 약간만 자르면 돼요. 약간 한 무슨 1cm. 카테터를? 5 프렌치 핫트레일 도터 카테터. 마이크로 카테터? 아니 5 프렌치 가이딩 카테터 하트레이. 예 핫트레일 가이딩 카테터. 옛날 그 도터 잘라 놓으면 그게 파인 그게 뭐야 예. 저 와이어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게 가시가 이제 나와 있어요. 펑처가 네, 되는 가시가 나와서 그걸 넣고서 하면은 이 밸브 말펑션은 한 번에 펑처되고 5초 안에 빼낼 수 있어요. 파이 프렌치 해보시죠. 하트레이 잘라가지고 그 끝에 단면에 그게- 나오는 가시를 이용해서 balloon을 터뜨린다. 한 방에 터져요. 여러 개짜리.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와이어를 따로 넣지 않고 스티프한 와이어 넣지 않고 그걸 자른 걸로 그냥 아무것도 또- 필요 없어요. 카세타만 넣고 지금 당기고 스티프 와이어 톡 넣으면은 터뜨려요. 미끄러져가지고 계속 월 쪽으로 빠지는데 지금 나성훈 쌤 아이디어는 그 하트레이 가이딩 카테터를 잘라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가지고 그대로 여러 개의 박아서 가시가 예, 박히니까. 가시가 바로 터트려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거 CT 와이어 절대 안 떠져요. 알았습니다. 요즘 병원마다 핫드레일 옛날 잘 갖다 놓지 않은 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하트레일은 이제 5프렌치 정도 되고 이제 120cm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다른- 문제는 잡아 당기다가 끊어지는 수가 있어가지고 다른 가이딩 카테터는 어떤가요? 하트레이만 다른 데도 가시가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가이딩 카테터도.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점수를 나성훈 쌤한테 줄 수도 없고. 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VP 뜬 거는 리프로피전 아리드미아거든. 그래서 obstruction 오래되고 그게 해소가 되면 항상 리프로피전 아리드미아 뜨는데 막혀 있을 때는 잘 안 뜹니다. 그래서 막혀 있을 때 떴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할 필요 네. 없고 항상 오래 막혔다가 뚫게 되면 항상 1분 내에 리프로피전 VPO가 뜹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까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이널리스트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이종희 선생님이신데요. 케이스가 is viability testing viable, a deep dive into 18-year-old CTO legions라는 주제입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18년산 CTO 병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병변에 대해서 치료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환자 오신 거는 체스트 디스컴포트고 타병원에서 코비드 19으로 입원해 계시다가 BNP랑 카디악 엔자임이 올라갔다고 해서 전원 오신 분입니다. 환자 이제 히스토리를 보니까 2007년도에 이미 CTO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와이어링을 페일을 해가지고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유지했었고요. 그 뒤로 이제 2016년도 인페리어 스테미로 이제 PCI를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랩을 보시면은 뭐 류코사이토시스는 없었고요. 그리고 트로포닌이 마일드한 엘리베이션, 프로비엠피가 상승된 소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코했던 것은 LAD, RCA 테리토리얼 월모션의 애뉴리즈말 체인지가 에이펙스 쪽에 있었고 EF가 44%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심전도랑 엑스레이는 다음과 같고요. 마지막 에코에서는 EF가 44%였는데 이번에 시행했던 에코에서는 EF가 31%로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18년 전 CTO 당시 이제 영상인데요. 그때도 이미 이제 LAD 오스가 스탬프 리스 CTO가 확인이 되었었고요. septal to septal로 이제 콜라테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8년 전에는 인페리어 스테미로 이쪽에 프록시마 RCA 스텐트 삽입을 했었고요. 요번에 이제 엔조를 8년 전에 이제 LAD CTO 영상인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CTO 영상이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플로우가 괜찮고 환자가 뭐 RCA만 뚫고 증상이 없어서 뭐 일단은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당시에 유지하기로 해서 팔로우를 했던 분입니다. 환자 외래 중간에 이제 CTO를 하실지 그때는 제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스펙트에서 픽스드 퍼퓨전 디펙트라고 해서 CTO 인터벤션의 베네핏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엔조를 찍었는데요. 엔조를 찍으니까 뭐 사실 큰 인터벌 체인지는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LAD 스탬프는 명확하지 않았고요. septal to septal 콜라테럴로 LAD가 이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환자는 이제 하프레프, EF 31% 그리고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스이고 에코상에서 이제 에이펙스에 애니루즈말 체인지가 있는 non 바이블 마이오카디움이 동반된 LAD CTO였고 픽스드 디펙트가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메디컬 트리트먼트만 할지 아니면 PCI나 캐비지를 고려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PCI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T를 보시면 이제 그 septal 브랜치하고 다이고널 브랜치 이 사이에 이제 스탬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 엔지오 상으로는 요 위치가 아닐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JCTO 스코어는 4점이고 일단은 이제 septal to septal 브랜치를 이제 인터벤션 콜라테럴로 확인하려면은 이제 핑퐁 가이딩, 투 가이딩 시스템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루틴하게 이제 피모럴 라디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부스 가이디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 해보고 페일하면은 이제 septal 콜라테럴로 리트로이드 어프로치를 하자라고 계획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부스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와이어를 넣어놓고 아이부스를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칼슘이 동반된 요 그 오스로 확인되는 곳이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가 이게 두 개가 나옵니다. 큰 브랜치 하나 나오고 작은 브랜치 하나 나오고 이제 서크 나오고 레프트 메인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처음에는 이제 사스케 백업 하에 가이아 넥스트 1 그리고 가이아 넥스트 2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서브 인티마로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 가이딩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가이딩 하나를 더 걸고 septal 인핸싱을 했고요. 팁 인젝션을 했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완만해 보였는데 반대편에서는 굉장히 어큐트해서 와이어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호 제로3로 했는데 계속 이쪽 뒤쪽으로 빠지게 되었고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운이 좋게 결국은 성공을 했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카라벨을 패싱을 시켰고요. 팁 인젝션을 했을 때 요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는 서브 인티마 스페이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트로 와이어는 이제 UB3로 체인지를 하고 코달 뷰에서 조금 크로싱을 하다가 크레니얼 뷰에서 조금 거리가 멀어서 다시 리다이렉션을 시켜서 뭐 리버스 카트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한번 와이어가 이제 패싱 되나 했더니 쭉 패스가 됐고요. 이때 이제 아이부스를 확인해서 이 와이어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와이어를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칼슘의 그 중간 쪽으로 이렇게 쭉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때 중요하냐? 서브 인티마로 이제 나오게 되면 브랜치들이 다 막히게 되니까 일단 요때 이 작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투 가이딩 시스템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와이어 익스터널리제이션이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네어를 이용해서 RG3를 이제 익스터널리제이션을 했고요. 벌룬하고 이제 그 사스케를 통해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 인저리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팁 인젝션을 했고 요 가이딩을 이제 뺐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룬하고 아이부스를 봤을 때 이 뒤쪽은 이제 트루였는데 중간부터는 계속 서브 인티마였고 사실 이제 그 아까 오스 직전까지 서브 인티마였다가 오스에는 그래도 이제 트루로 나온 것을 확인해서 여기에 스텐트를 해도 사이드 브랜치 로스는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스텐트를 했고요. 스텐트 하고 나서는 다행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엔조를 찍었는데 사이드 브랜치 로스 없이 잘 확인이 되었고 플로우가 그 뒤로 이제 스텐트 하나 더 필요해서 디스탈까지 스텐팅을 하고 파이널 엔조는 사이드 브랜치 로스 없이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바이블리티 테스트에 대한 뭐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꼭 믿어야 되냐? 그리고 또 이제 바이블리티, non 바이블 포션이 있다 하더라도 바이블 포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LAD CTO는 열어주는 게 확실히 아웃컴에도 좋고요. 그리고 스티치 트라이얼이 초반에는 네거티브가 나왔다가 쭉 10년 이상 팔로우를 해보면은 EF가 낮은 환자에서도 결국 오픈 리바스쿨라이제이션이 결국은 더 아웃컴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LAD CTO는 non 바이블 포션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non 바이블 마이오카디움은 항상 non 바이블은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LAD CTO는 non 바이블 포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술이 가능하다면 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 입실레터럴 콜레터럴에 있는 이 환자에서는 핑퐁 가이딩, 투 가이딩 시스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공적인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뭐 코멘트 해주십시오. 그 바이어빌리티 저는 이제 보면 이제 월 티닝이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이 환자 조금 티닝이 있는 거 봐서는 바이어빌리티가 많이 살아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아이부스를 보면 그 와이어가 폴스 루멘에서 들어와가지고 트루 루멘을 가고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폴스 루멘의 길이가 기니까 다시 안테그레이드를 최대한 트루 루멘까지 가는 데까지 가서 리버스 카트하면 최소한 그 앞에 부분에 폴스 루멘은 트루 루멘으로 좀 교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이 상황에서 리버스 카트를 한 번 더 하는 게 내 생각에는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예,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 어쨌든 바이블리티가 없는 것은 맞는데요. 그쪽 에이펙스 일부는. 근데 그 LAD 그 모든 것이 다 그걸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컨텐트 자체는 일부는 바이블리티가 없다 하더라도 뚫어주면은 그 주변으로는 조금 하이버네이팅한 포션이 있기 때문에 원래 증세는 없었던가요? 예? 증세. 증세는 뭐 가슴 약간 애매하긴 했습니다. 좀 호흡곤란하고 체스트 디스컴포트였고요. 명확한 엔자이나는 없었습니다. 워터 쉐드 존이 있으니까 뭐 절대 나쁘진 않을 거고 뭐 조금 주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쌤 하시고 나서 에코는 팔로우 해보셨어요? 그 한지가 아직 한 2달 전이어가지고 한 추후에 팔로우를 해볼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다음 넘어가죠. 다음 케이스는 의정부 성모병원의 부성현 선생님께서 그래프트 페일 애프터 CABG, PCI vs 리두 CABG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모병원 부성현입니다. 이거 무슨 컴페티션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케이스 그냥 준비는 해 본 겁니다. 그 KBG 후에 그 그래프트 페일러가 왔던 이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제 생각에 PCI를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그 케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케이스 3개인데 그 3개가 다 그냥 잔잔한 케이스입니다. 그 72세 여자 환자분이고 뭐 그 브레인 코일 엠볼리제이션 하다가 갑자기 체스트 페인이 걸려서 시술 못 하고 그 계속 지속이 돼서 이제 왔었고 그 하이퍼텐전 디스리피데미아 있었습니다. 그 EKG에서는 이제 특별한 소견 없고 엑스레이도 괜찮고 에코랑 코로나리 CT 시행했고 에코에서는 이제 노멀 펑션 이제 보였고 코로나리에서는 이제 디지털 메인과 그 프록시멀 RCA, 디지털 RCA의 스테노시스 보였습니다. 그 통증이 지속돼서 안지오를 시행했고 이제 디지털 메인에 이제 병변이 있고 그 레프트 메인 바이프케이션 원온 병변에 이제 프록시멀 RCA 그 스테노시스가 보여서 그 처음에 봤을 때 이제 PCI를 하냐 이제 캐비지를 하냐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캐비지를 이제 레프트 메인 3베스리니까 이제 캐비지를 고민을 했고. 그 보통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이제 서지컬 리스크랑 이제 아나토믹 리스크랑 이제 컴플리트 리버스큘레이션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 로우 리스크 신탁스 로우 리스크 이제 상태에서 그 원웨이니까 우선은 레프트 메인 3베스리이기 때문에 캐비지를 레코멘데이션 했습니다. 이제 근데 환자 보호자 이제 동의해가지고 그 캐비지를 이제 메인 그 리마 LAD 그 아울타 그래프트 OM 그리고 PL 이렇게 연결을 했고 그래프트 플로우 다 좋고 뭐 이제 프로스타일 인덱스도 다 괜찮아서 이제 수술은 다 잘 된 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환자가 이제 한 1년 넘고 나서 이제 통증에 신코흡이 있다고 해서 이제 외래로 내원을 했습니다. 캐비지 환자라서 코로나리 CT를 이제 시행을 해 보니까 그 이제 그래프트가 이제 그래프트 OM 그래프트만 남고 이제 나머지 이제 다 막힌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약제를 추가한 다음에 이제 안지오를 찍어봤는데 안지오는 보니까 레인 디스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LAD 플로우 좋고 이 서크 쪽으로는 이제 그래프트가 있어서 이제 그 플로우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RCA는 그 디지가 더 진행을 해서 아마 이것 때문에 증상이 생기지 않았나 했는데 환자가 이제 바소딜레이터를 사용하고 나서 증상이 이제 아무 일이 없이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계셔가지고 여기 추가 시술은 하진 않았거든요. 하진 않고 그 여기 그래프트는 보니까 이제 메인 리마 막혔고 그래프트 OM만 이제 있고 이제 다른 거는 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PCI를 추가 뭐 계획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고 했는데 이제 그 PCI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캡슐 왜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두 번째 환자도 이제 비슷한 환자입니다. 이제 언스테이블 안지나 이런 게 있었고 이제 가족력으로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30대 때 그 PCI를 했던 이제 프리메이처 가족력이 있었고 하이퍼텐전 CVA 있었습니다. EKG, 엑스레이 뭐 다 괜찮고 이젝션도 괜찮았고 그 코로나리 CT에서 프록시멀 LAD, 서크, 그 RCN CTO처럼 보이고 계속돼서 이제 안지오를 찍어보니까 이제 프록시멀 LAD에 스테노시스가 있고 서크에 디퓨저하게 스테노시스가 있고 RCA 그 CTO였는데 그 코라테럴 플로우도 좋았습니다. 이 환자도 그 3베슬 디지이기 때문에 이제 캐비지를 이제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이 환자도 신탁스 로우 리스크여서 우선은 그 3베슬 디지즈로 해서 이제 캐비지를 레코멘드 해서 캐비지를 했습니다. 이 환자도 캐비지를 했는데 그리고 리마 LAD, 리마 RI 그리고 GSV랑 그래프트랑 이제 RCA를 연결을 했고 플로우 다 좋았고 아쉬운 거는 이제 서클은 못했지만 뭐 수술은 잘 된 걸로 생각하고 이 환자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한 1년 넘고 나서 다시 흉통으로 이제 응급실에 왔고 MI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CT를 찍어 보니까 이 환자는 이제 RI만 남고 이제 나머지는 또 다 막힌 걸로 그 보였었습니다. 그 안지어를 보니까 그 병변들이 다 그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 LAD 플로우도 잘 가고 있고 그 뭐 LAD 그리고 그 이제 빅 RI의 스테노시스도 이제 뭐 플로우 약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상태였고 CTO도 이제 그대로였고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이 환자도 이제 약제를 추가한 바소딜레이터를 더 추가를 한 다음에 또 이제 그 증상이 괜찮아서 이 환자도 이게 추가 시술은 안 했거든요. 이제 추가 시술을 안 하고 나중에 뭐 증상 생기면 그 프록시마 LAD 정도 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그 했었습니다. 이 환자도 이제 캐비지를 뭐 그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캐비지를 했는데 이거 왜 그러니까 이제 PCR을 또 이제 아무 뭐 그 잘된 거 없이 이제 그렇게 돼서 그 리마는 찍어 보니까 이제 RI만 살아 있고 이제 다른 그라프트는 아예 완전히 막힌 상태로 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RI 쪽만 살아 있었고 LAD도 다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는 그 이번에 PCI를 했는데 그 이제 MI였습니다. 이제 MI였고 이제 온고잉 체스트 페인의 EKG가 계속 변해서 그 응급 안지오를 했고 디지털 RCA 그리고 이제 프록시멀 LAD, 디퓨즈 칼시파이 레전이 있었고 서크 있었고 그래서 우선은 그 RCA 플로우를 만들어 준 다음에 다음 날에 이제 스테이지 PCI를 했고 여기는 이제 헤비 칼시피케이션이라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 볼룬이 넘어가질 않아서 이제 1.5 NC부터 이제 하이 프레셔로 해서 터트리면서 이제 그 깨트리기로 했고 2.5, 2.0 NC에서도 이제 도그바이트 나오면서 이것도 하이 프레셔로 하면서 이제 풍선 볼룬 터트리면서 이제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 질라로 해서 그 LAD 언더 이스팽전이 있던 것도 이제 NC로 다시 넓히고 잘 됐고 서크도 이제 심플 PCI 해서 이제 잘 됐거든요. 그 이 환자도 그 보면은 아까랑 좀 비슷하게 다 3베슬인데 이 환자는 PCI 하고 1년 이상 지금 아무 일 없이 지금 잘 살고 계시는 분으로 이제 로우 리스크 신탁스 로우 리스크에서 그 이제 캐비지를 꼭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다 컴플리트 리버스큘레이션 할 수 있고 신탁스 로우 리스크에서 이제 PCI는 이제 문제가 잘 없는 것 같고 이제 캐비지에서는 이제 종종 그 크라프트 페일러가 나와서 이런 경우에는 그 PCI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케이스를 준비해봤고 이게 그 어차피 잘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상황에서 로우 리스크 로우 신탁스 스코어면은 이제 PCI를 더 페이버한다고 해서 그 다 뭐 로우 리스크 로우 신탁스고 그 컴퓨터 리버스를 할 수 있다면은 우선은 그 PCI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예, CTO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텍스 스코어가 낮아도 컴플리트 리버스클레이션이 테크니컬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CTO를 성공을 해야지 컴플리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장애물 CTO가 CTO가 이제 석세스가 이제 캐비지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리마는 대부분 이 사람들 굉장히 쇼텀 안에 막혔는데 대부분 쇼텀에 막히는 건 대부분 다 수술할 때 테크니컬한 페일러가 원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수술 시에 뭐 이렇게 문제가 없었는지 대개 페이턴 시가 20년 뭐 이상 잘 되는 경우는 20년, 30년 가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는 대부분 다 수술할 때 뭔가 프레퍼레이션을 좀 배설을 못했거나 아니면 데미지를 줬거나 뭐 수술 시에. 그래서 그 플로우 이런 거는 우선 다 괜찮았어서 이런 경우가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테크니컬 이슈도 있을 것 같지만은 아마 이제 컴피티션 플로우로 인한 이제 펑셔널 이슈로 좀 크리티컬 리전이 아니어서 이렇게 같이 붙여놓으면
이제 보더라인 리전 같은데 이제 붙이면 이제 그 컴페티션하기 때문에 한쪽에 이제 잘 막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예, 생각하고 저 계세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 서전 분하고는 같은 서전이 하신 거예요? 첫 케이스. 예, 예, 다. 그 서전 분하고는 혹시 영상 보고 상의해 보셨어요? 그 캐비지 전에 네. 아니 캐비지 이후에. 그러니까 그래프트 막힌 거 보시고 예, 그 얘기는 해봤는데 뭐라 그러세요? 서전 분은. 왜 막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혹시나 캐비지 이후에 퇴원 전에 그냥 팔로업에 그러니까 NGO 팔로업을 해보자라고는 혹시 계획을 안 세우죠? 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캐비지 한 후에 네. 캐비지 한 후에는 그러니까 아니요. 같은 서전이 반복해서 리마그라프트가 막힌다는 거는 실은 리마그라프트를 쓰려고 캐비지라는 건데 그게 반복해서 막힌다는 거는 어떤 본인이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당분간은 혹시나 캐비지 이후에 퇴원 전에 엔지오그래피 팔로우업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좋은 생각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상하네, 그죠? 저 의정부 성무 감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리마가 저렇게 몰라 한 1,000명 했는데 2명이 저렇게 됐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는데, 그죠? 몇 명 했는데 2명 컨세큐티브 저렇게 놓으면은 확실하게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세컨드 케이스 LAD 리전이 굉장히 마일드했기 때문에 컴피티션 플로우 때문에 더 잘 막혔다. 리마 사이즈가 좀 작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테크니컬 에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죠? 한번 리뷰를 해봐야겠네요. 간혹 이제 그 컴피티션 플로우 때문에 막히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리마가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대부분 다 그 관상동맥이 막히더라고. 레프트 메인이 막힌다, LAD가 막힌다든지 이렇게 돼요. 또 오히려 더 역효과예요. 메인 베슬이 다 막혀가지고 그렇게 컴피티션 할 때 그래서 너무 보더라인 리전에는 그래프트 안 하는 게 제 생각에 낫다고 그래 생각해요.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혹시 첫 번째 환자는 RCA라도 PCI를 해주실 계획이 없으신지? 네네, 그 RCA 때문에 그 증상이 생긴 걸로는 보이는데 그 바소딜레이터를 추가를 몇 개를 추가를 하고 나서 환자가 이제 전혀 괜찮다 그래서 그 이제 또 이제 캡이 수술한 다음에 또 이제 시술하자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경과를 좀 보기로 했습니다. 트레드밀 같은 거 좀 시켜보면 포지티브 나올 것 같은데. 예, 이번 정상은 없더라도 CTO는 거의 한 90% 내추럴 베슬이 좁아져 있는 정도에 맞먹기 때문에 아마 김효수 선생님한테 보내면 바로 이렇게 오픈해 주지 않을까. 자기가 하소. 오케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선병원의 백주열 선생님께서 Is it worth your while to take a prolonged procedural time for CTO intervention?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시행했던 CTO 인터벤션 중에서는 가장 좀 안 좋았던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이고,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58세 남자 환자고 인터미턴 체스트 타이트니스가 2년 전부터 발생했고 환자 히스토리상에서는 고혈압과 그리고 스모킹 기왕력이 있는데 10년 전에 디스탈 RCA와 서컴플렉스의 PCI를 시행했던 기왕력이 있었습니다. 환자 심전도상에서 뚜렷한 SD 세그먼트 체인지는 없었고 에코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인페리어 월과 레터럴 월 일부가 이스케믹 인설트가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행했던 엔지오상에서는 RAO 크레니얼비에서 LAD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RAO 카우달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시행했던 프리비어스 스탠트의 인스탠 CTO 병변이 관찰이 되고 있었고 서컴플렉스 프록시말 쪽부터 스탠까지 역시 CTO 리전과 그리고 아주 루미널 내로잉이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RCA는 미드와 그리고 디스탈 쪽에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CTO와 non CTO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저의 경우에는 CTO를 먼저 하는 편이고 RCA를 이제 이어서 스테이지로 PCI를 하는 경우를 보통 저는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CTO, 서컴플렉스 CTO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크 쪽에서 안티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보통 CTO를 할 때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디지털 엔지오그램을 보통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 엔지오 컨트라스트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예시고요. 그래서 RCA로부터 서크로 들어가고 있는 콜레타랄 채널을 통해서 마이크로 카세타를 넘겨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으나 마이크로 카세타가 크로싱하지 않아서 와이어로 마킹을 해놓고 안티그레이드 와이어로 진입을 하는 걸 시도를 했었습니다. 와이어가 처음에는 제기를 가는 것 같다가 와이어가 이제 펄스 루멘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드 다이고널을 통한 에피카디알 콜레터럴 채널로부터 서크 쪽으로 들어가는 콜레터럴 리컨스트럭션이 있어서 다이고널을 통해서 서크 디스탈 쪽으로 리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시행을 했고요. 물론 뭐 수호 제로 3와 그리고 캐러벨 마이크로카스타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디지털 스톰프 쪽에 도달해서 이제 UB3로 보통은 체인지를 합니다. 3g짜리 와이어니까 보통 가야 넥스트2보다는 좀 g수가 낮고 해서 보통 선호하는 편이고요. 키싱 와이어 형태로 해서 가야 넥스트2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와이어 리마크된 안티그레이드 와이어를 따라서 투룸 트래킹을 시행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칼슘 노드에 부딪히게 되면서 와이어의 끝을 찾아 올라가기가 좀 상당히 난해한 상황들이 왔고 이때 시퀀셜리 와이어 스텝업을 통해서 콘퀘스트 프로 12g까지 올렸으나 칼슘 노드를 패싱할 수는 없어서 루즈 티슈 트래킹 테크닉을 통해서 칼슘을 바이패스하는 형태로 와이어를 매니플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여의치 못해서 이제 리버스 카트를 통해서 트루루멘으로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가 프록시말 트루루멘 쪽으로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와이어를 이제 또 다른 핑퐁 테크닉을 통해서 어너더 가이딩 카세타로 인게이지를 하고 싶었으나 뭐 그날따라 와이어가 그 어너더 가이딩 카세타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 때문에 세임 가이딩 카세타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인게이지가 됐었습니다. 발론 안지오플라스티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그리고 본 리전 프레퍼레이션 정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술이 이제 끝났구나 스텐트만 넣으면 되겠구나 시행을 생각을 하고 디지털 스텐트부터 2개의 롱 스텐트를 생각을 해서 스텐트 딜리버리를 시행했으나 스텐트가 언크로스오버라는 양상을 보였고요. 디지털 리전 프레퍼레이션이 잘 안 됐던 관계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서 스탠트를 리트리브 하다가 스탠트 디스라치먼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 상에서 스탠트 디스라치먼트는 처음 경험하는 거라 이게 저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에 리트리브를 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스탠은 로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세임 가이딩 카세타로 스네어를 넣어서 스네어로 스텐트를 잡게 되면 스텐트만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왠지 와이어 위에 스텐트를 클램핑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나중에 빼지 못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들이 올 것 같아서 세 번째 저는 스몰 발론을 이용해서 스텐트를 끌고 나오거나 혹은 스텐트를 넣어서 인트라 코로네에 대해서 디플로이 시키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빼는 과정에서 스텐트의 롱기튜디널 디포메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스텐트가 쇼트닝도 심하게 오고 스텐트가 이제 지그재그 형태로 이런 형태로 롱기튜디널 스탠 디포메이션이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사이드 쪽으로 해서 와이어를 넣어서 스텐트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미 스탠 디포머티가 심하게 와서 와이어는 스탠 옆으로 진입하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방법은 스몰 발론을 통해서 스탠트를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디플로이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스몰 발론부터 차곡차곡 스탠트를 디플로이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문제는 스몰 발론이 진입을 하면 진입도 안 되고 디플레이션에서 빼면 다시 디포메이션 된 스텐트는 끌려 나오는 형태로 코로너리 내에서 스텐트가 프록시말과 디스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운이 좋게도 스몰 발론 웨지 테크닉을 통해서 1.0부터 1.5까지 웨지부터 서서히 인플레이션하고 나가고 하는 형태로 해서
2.0 그리고 2.0 가면 다시 또 디스탈은 통과가 안 돼서 다시 1.0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시퀀셜 발로닝을 해서 스텐 익스펜전을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나갔고요. 운이 좋게도 스텐트가 익스펜전이 좀 어느 정도 되면서 스텐트가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NC 발론을 통해서 스텐트를 정리를 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록시말 오스에 운이 좋게 딱 맞게 스텐 디플로이먼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디스탈을 찍어보면 스텐트가 오고 가면서 베슬 데미지가 상당히 좀 있었고 또 세임 가이딩 카세타로 와이어를 넣으면서 여기 와이어가 들어갔던 자리에 아마 와이어 데미지에 의해서 퍼포레이션이 발생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카세타를 좀 에이펙스 쪽,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피카디알 코로너리 아테리 쪽에를 커버리지를 좀 해줬으면 이게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임 가이딩 카세타의 와이어링 인터피어런스가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퍼포레이션이 생겨서 이퓨전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으나 타입 2 정도로 이퓨전이 진행을 안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시술을 얼른 맞춰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이브스 가드 스텐 임플란테이션 시행했고요. 2.5하고 3.0을 각각 오버래핑해서 총 3개의 스텐트가 들어가서 서크는 잘 끝났고 디스탈 퍼포레이션 부분은 15분 간격으로 TE를 관찰하면서 바이탈 사인 확인했더니 이퓨전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프로타민 설페이트로 헤파린 리버설을 시행한 후 ICU 케어하였습니다. 환자는 그 이후에 퇴원을 했는데 47일 이후에 환자는 레프트 숄더 디스컴포트로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어깨 쪽에 디스커메이션을 동반한 레프트 백 숄더 쪽에 레디에이션 인저리로 의심되는 병변이 관찰이 됐고요. 보통 메인 뷰는 RAO 카우달 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에미터가 환자의 왼쪽 어깨 쪽에 대단히 근접해 있는 양상이었고 차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54 그레이 정도 그리고 익스포저 타임은 259.2분 정도 되니까 한 4시간 이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환자의 환부는 드라이 스카미에이션으로 그레이드 1, 2 정도로 해석이 됐었고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과 실버 설파 다이아진으로 치료를 하면서 에피셀룰라이제이션이 어느 정도 점차 좋아져서 환자가 이렇게 리커버리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피그멘테이션만 남고 120일 후에는 환부가 완전히 정리가 된 양상을 보여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레션 상에서 보면 레이턴트 스테이지를 보통 경험하게 되는 레디에이션 인저리는 보통 30일 이후에 환자가 증상을 동반하면서 이 환자처럼 40일 이후에 디스커메이션을 동반이 되고요. 처음에는 블리스터 포메이션을 통해서 환부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이런 프로그레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좋아졌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드 웨이브 오브 에리스마나 뉴얼리 원셋 얼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또 문제여서 걱정이 됐었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돼서 다시 왔더라고요. 1년 후에. 약을 계속 먹으면서 제 웨리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크로시스가 다시 발생해서 이 환자를 그 플라스틱 서전 쪽으로 스킨 그래프트에 대해서 의뢰를 좀 했는데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2개의 컴플렉션을 경험했던 CTO 인터벤션은 첫 번째는 스텐 디슬라치먼트가 디스탈과 프록시말 쪽이 각각 인트라 코로너리와 가이딩 카세타에 걸려있는 애매한 상황에서 이 스텐트를 리무브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지는 아직 저도 해답을 못 찾았고요. 스몰 발론을 통해서 디슬라치먼트 스텐트를 코로너리에 붙여주는 이와 같은 상황들은 그닥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방법이 너무 애를 먹어서 끝으로 이제 CTO를 기법하지 말라는 이런 모토는 좀 뭔가 저한테는 이제 그날 저한테는 아주 곤란했던 상황들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시점으로 제가 CTO 프로시저 할 때마다 레디에이션 도수 어퍼 리미트를 좀 설정을 해놓고 저희 센터들은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모니터상에서 우리가 시술하면은 여기 총 그 방사선 양이 측정이 되고 이제 단위 면적당 투자량 등이 나오게 되거든요. 대개 5개의 뷰를 일반적으로 NGO로 시행해서 시내를 밟으면 한 500mg 그레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CTO 하면서 여러 차례 하면서 이게 이제 점차 올라가게 될 텐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그레이가. 그래서 12그레이 이상의 경우에는 그 스킨 네크로시스가 이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컷오프배를 제시하고 있어서 근데 제가
되짚어 보면 12g 이상을 쓴 경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환자가 다 생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심장내과 세션에서나 중재치료 세션에서 이런 컨선을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중재학회에서 그 레디에이션 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래도 이게 나중에 그 럽처되면 이게 안조실에 있을 동안은 잘 안 새도 이 딜레이도 조금씩 새 가지고 밤에 비가 떨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럽처가 되면 양쪽으로 코일을 넣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 저기 CTO 하실 때 레디에이션을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지는 않으셨는데 계속 그 위치에서 이제 컴플리케이션 생겨가지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뷰가 바뀌는데요. 예. 메인 뷰가 아마 아레오 카우달 뷰가 가장 많았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꾸긴 바꾸셨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컴플리케이션 생겨서 이제 그 시술 하시면서 이제 계속 같은 뷰만 유지를 그렇습니다. 그 스텐 디스라지먼 생기면서 그 뷰가 계속 고정이 됐었던 것 같고 AP 뷰보다는 사실 문헌에 따르면 오블리크 뷰가 환자에게 끼치는 레디에이션 양이 좀 많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옛날의 기계들은 프레임 넘버가 좀 많고 엑스레이 도시가 많은데 요새 기계들은 저설량으로 나오고 프레임 도시가 안 나와. 옛날에 저도 더마타이티스 경험이 있는데 요새 이 장비는 언제 도입된 거죠 혹시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걸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대단한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그 뭐 CTO를 하다가 페일해서 이렇게 기부업 할 수는 있겠지만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 컴플리케이션을 해결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스킨이 저렇게 이제 데미지를 받은 실제 케이스를 거의 보지 못해서 사실은 그 운두를 보고 나니까 거기 이제 테이블에서도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모양을 봤었을 때 힐링된 모양을 봤었을 때 추후에 저기서 캔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헌에 자료가 따르면 있는. 스킨 캔서에 대한 리스크가 확실히 있는 걸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그래프트 시행하면서 플라스틱 서전 쪽에 부탁하기로는 이제 스킨 바이옵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컨선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논의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 프레임 레이트를 얼마로 15 보통 15 하는데 아예 이렇게 오래 걸리고 복잡할 거다 그러면은 아주 꼭 필요한 경우 빼고 그냥 7.5로 낮춰서 하시고 방향을 수시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저는 8시간, 10시간 한 경우도 많은데 근데 제가 한 20여 년 이상 동안 중에 딱 한 명 있었는데 반드시 그 스킨 그래프트하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낫더라고요. 다른 문헌들도 봐도 그래서 그 환자는 그냥 잘 시원찮을 때 바로 수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여튼 그 앵글을 많이 주면은 그게 오토매티컬리 레디에이션 설량이 증가하거든요.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지금 미드 서클인데 꼭 아래 카우달까지 그렇게 딥하게 줄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 아마 그런 게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중요한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케이스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앵글이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럼 대부분 AP 언저리로 넣어가지고 한다든지 수시로. 네, 황병희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디슬러치 됐을 때가 시술 시간이 얼마쯤 됐을 때 디슬러치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요. 질문의 의도는 스탠 디스라치먼트 제 생각에 만약에 이게 뭐 한 1시간 만에 이제 이렇게 와이링 다 되고 디스러치가 됐다면 더 해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이내에 웬만한 CTO는 다 끝내야 되는 주의라서 2시간이 넘어서 디스러치가 됐다. 그러면 저라면 그냥 앞에는 익스텐션 카테터 놓고요. 뒤에는 마이크로 카테터 쭉 밀어 넣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다 빼고 그럼 와이링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다 빼고 그냥 끝내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만약에 2시간, 3시간쯤째 디스러치가 됐다면 더 이상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근데 그게 디스러치가 한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디스러치가 됐다면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좀 두려웠던 건 스텐트가 인트라코로너리의 전장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스탠트가 가이딩 카세타 내에 아예 아웃사이드에 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라기보다는 한쪽은 코로너리에 담겨져 있고 한쪽은 바깥에 빠져 있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 카세타를 넣어서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제거를 하고 안티그레이드 와이어를 염두한 상태에서 와이어를 빼는 중에 스탠트가 로스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좀 했었죠. 홀 시스템을 뽑아라는 이야기. 가이딩 카테터 다 철수해 버려요. 네. 네, 근데 홀 시스템을 다 뽑아요. 네. 그러니까 스탠트가 날아갈 위험성도 없고 네. 리트로그레이드 마이크로도 쭉 넣어가지고 안티그레이드 가이딩 카테터에 그냥 다 집어 넣고 가이딩 카테터를 전부 다 빼라는 이야기. 네. 그리고 스탠트를 다시 가이딩 카테터에다 물고 나와서 볼로네가 통째로 다 뺀 다음에 빼면- 그냥 와이링하면 되지 하나 않았을까라고. 언클리어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핑퐁 테크닉을 했는데 리트로 와이어가 another 가이딩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same 가이딩 카테터에 넣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앵커를 못 하거든. 앵커 블론 앵커 해가지고 리트로 마이크로 카테터를 쭉 넣고 와이어 익스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언저리를 어떻게 한 거죠? 마이크로 카스타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컨서는 있는데요. 마이크로 카스타가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갔어요. 뻥 뚫렸네, 그지? 네, 그렇죠. 그러면 다 빼고 그냥 다시 리와이어링 했어도 되는데, 그죠? 하여튼 좋은 팁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넘어가면 그 마이크로가 이미 넣었으니까 레프트 메인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소프트 와이어를 바꿔가지고 커브 해가지고 다른 어느들 가이딩으로 집어넣는 게 나았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따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런 디제스트가 생겨도 이제 솔루션이 많다는 거지. 하여튼 리트로 와이어가 앵커 필요 없이 리트로 마이크로 카테터가 안티 가이딩까지 갔으니까 그 시조 패스웨이는 뭐 뻥 뚫려 있는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싹 다 철수시키는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 리인게이지 해가지고 시술을 했으면 좀 더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하여튼 좋은 케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청주 성모병원의 양동주 선생님께서 Extreme Tortuosity of Infarct Artery in STEMI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가져온 케이스는 선생님들 MI 시술하면서 좀 고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네, 환자분은 70세 남자분이시고요. 3시간 전부터 발생한 형통주소로 응급실로 왔습니다. 과거력상 특이 병력은 없었고요. 혈압은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 케이지에서는 투술의 ABF랑 리드 V4부터 6까지 ST엘리베이션 보이고 있고요. 카드 엔자임은 CK 미만 약간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RCA 임팍 의심하에 RCA를 찍어봤는데 보면은 미드 쪽에 토탈 오클루전이고요. 보면은 매우 이제 미드가 투투스하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슬도 약간 큰 편이고, 그래서 레프트 안 찍고 바로 라이트를 시술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페몰러 어프로치했고요. 가이딩 카테터는 6프렌치 에어런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와이어가 이 미드에서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더라고요. 토토스 해가지고 백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가이드릴라 6프렌치 백업하에 겨우 그 리전을 통과했고요. 그래서 어떤 스로복스 양이 많아서 석션 카테터를 넘겨보려고 했는데 그 석션 카테터가 미드에 토소스트한 그 병변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벌룬을 했습니다. 그래서 3.0 벌룬을 했고요. 벌룬하고 나서 다행히 이렇게 플루가 다 와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베스 사이즈가 커가지고 좀 이게 지금 플로도 회복이 됐고 해서 아이부스를 박이다 생각을 해서 아이부스를 꺼내서 봤습니다. 했는데 아이부스가 똑같이 이 미드에서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좀 밀어봤는데 또 밀다가 또 이게 다 튀겨 나와버려서 모든 시스템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본 데까지 해서 아이부스를 보니까 베슬 사이즈가 5mm 정도 되는 그런 빅 베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이딩이 아까 AL이 좀 짧았던 것 같아서 팁이 짧았던 것 같아서 AL2로 바꿨고요. 인게이지 다시 하고 다행히 가이드릴라 백업하에 스텐트가 넘어가서 이제 4.0 스텐트로 한 16기압까지 줘서 3.2mm까지 확장을 시켰고요.
그래서 찍어 보니까 다행히 이렇게 플로우가 좋고 이렇게 뭐 그렇게 이제 문제는 없었는데 이렇게 마치면은 이제 너무 발표 시간 짧아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베스트 사이즈는 5mm인데 4.2까지 확장했으니까 너무 떠 있지 않을까 마루 포지션이 생각이 돼서 빠르게 저희 나와 계신 패널 선생님께 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NC 볼륨을 해준다. 선생님 손 잠깐 들어오시면 2번 그냥 놔둔다. 놔둔다. 네. 마시는데요. 그래서 너무 짧게 끝나서 저는 고민을 해서 NC 볼륨 좀 해줘야겠다 해서 5.0이니까 5.0 볼륨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꺼냈는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5.0이 안 넘어가서 그러면은 4.5로라도 좀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4.5는 넘어갔습니다. 해서 버스까지 올렸고요. 21개까지 올려서 했는데 다시 스텐트 위에서 스럼보스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ST가 오르고 혈압 떨어지고 흉통이 생기고 그래서 또 여기가 이전에 석선도 안 됐던 부위라서 난감했고요. 그 가이딩을 AL1에서 2로 바꿨기 때문에 혹시라도 석션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여전히 석션 카테터는 여기쪽밖에 그 대도를 못했고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클로틴앱 쓰고 컨티뉴어스하게 CI부터 바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여러 번 찌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행히 플로우가 다시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스텐트 안에 스럼보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많은 스럼보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고 그냥 마치긴도 그래서 일단은 레프트를 안 찍었기 때문에 레프트를 찍었습니다. 이 사이에 레프트 다시 바꿔서 레프트를 찍어보니까 레프트에 프록시말 LED 병변이 있고요. 서크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그냥 놔두고 ICU에서 메디케이션 하기에는 좀 불안해서 일단 7프린츠까지 해보자. 그래서 7프린츠 다 바꾸고 다시 해서 백업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여전히 이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안 넘어가는데 막 이렇게 여러 번 뭐 그 석션도 해보고 와이어링 하고 하다 보는 과정에서 조금씩 녹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약물 때문인지 순간 찍어보니까 좀 많이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스럼보스 보더니 많이 줄어가지고 많이 줄어서 이 정도면은 환자분 메디케이션 되겠다 해서 시술을 마쳤고요. 메디케이션은 티카그를 포함한 뎁트를 쓰고 헤파리제이션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다음날 엔지오를 했는데 다행히 뭐 좋고 더 좀 녹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헤파린을 로블그래프 헤파를 바꿔서 했는데 제가 이날 이제 그 의전 상태로 제가 이날 ICU 전직을 탔는데 다음날 새벽에 이제 간호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환자가 액팅아웃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환자가 갑자기 VT 어리스가 나면서 CPR이 났습니다. 그래서 5분 뒤에 아리스 쓰는데 다시 VT가 나고 그래서 아미오단을 쓰고 리도캔을 쓰고 했는데 아리스 했을 때 이렇게 찍어보니까 인피리드 ST가 올라갔었고 그래서 뭐 다시 이제 이머전시 PCR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PA로 바뀌고 그 뒤로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서 환자분이 잃는 그런 좀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무튼 환자가 먼저 MRI로 왔었고 막혔다가 다시 했다가 열어줬는데 다시 스텐 스로브스가 생기면서 임팍트 테리토리가 크게 생기면서 그로 인해 이제 VT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다시 그 RCA 리전이 막힌 거로 보이는데 이런 이제 그 빅팩스 환자에서 아니면은 MI 환자에 시술하다가 스텐트 마루 포지션이 됐을 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에 대해서 뭐 스토리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어서 그냥 환자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MI 환자 시술할 때 이렇게
딱 붙여주려고 NC 볼륨 거의 잘 안 쓰는데 이렇게 많이 떠 있는 경우나 그런 마르포션이 심한 경우에는 또 그냥 놔두고 나오면은 스테인스로스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또 롱텀하게는 ISR이 더 확률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NC 볼륨 해주다 보면은 로리플로우나 이 케이스처럼 스로보스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데 대해서 좀 이런 MI 환자 시술할 때 NC 볼륨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는데 되게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결과가 안 좋아서 조금 좋지는 않는데. 조금 처음에 아까 발륜하고 플로우가 조금 좋아서 팀이 3 플로우 유지됐을 때 제 같으면 그래서 이제 그만할 거거든요. 우선은 스텐트 넘어가기가 쉽지 않고 MI 상에서 아직 그 마이카디움이 좀 불안정 상태일 때 스텐트 넘기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이즈를 아까 그때 발륜하고 나서 팀이 3 플로우가 유지됐을 때 보면 빅백셋 사이즈이기 때문에 스텐트를 넘기려고 뭐 하고 아까 말하듯이 NC 발론 같은 걸 더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더 좋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스롬프스는 로 리플로우가 잘 오는 MI 때 많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 아까 딱 발론하고 좋아졌을 때 우선 철수하고 약 헤파린 좀 쓰다가 며칠 지나서 제 같은 경우는 다시 안정적일 때 다시 볼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가 상당히 교훈적인 게 그 스테미, 그 다음에 토탈 오클루전, 트럼버스 버든이 많죠. large RC, 요 세 가지가 no reflow의 아주 중요한 3 팩터입니다. 그걸 다 갖추고 있었죠. 다 갖추고 있는데 다행히 first balloon 할 때 괜찮았는데 리트로에 생각하면 그때 그냥 DEB 정도로 해버렸으면 워낙 좋았거든요. 이게 트럼버스니까 그걸 다 볼로네가 다 깨버리니까 깨끗해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멈췄으면 아주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NC 볼론이 워낙 딜리버러빌리티가 안 좋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왔냐면 엣지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프록시말 스텐트 엣지에 디포메이션이 생겼습니다. 엔지오 보면은 프록시말 파트에 프레임이 진해요. 한번 보실까요? 거기가 결국 트럼버스 나이도스가 돼가지고 결국 acute reocclusion, VP arrest가 왔는데 쭉 가보시면은 좀 더 가보시면 여기는 괜찮은데 프록시메이트 조금 더 가보시면은 그것도 맞는데 여기서부터 그 이제 오른쪽 사진 보이거든요. 보면 이게 아코디언처럼 이게 접혔던 게 풀렸거든요. 아니 저 프록시메이트가 눌렸어요. 네, 눌려가 그 컴프레션 교수님 되고 말씀도 맞고요. 그 밑에는 약간 미드RC에 커브 있던 게 풀려, 아니 그게 이제 스트레이트닝 되면서 그러면서 RCA가 미드RCA가 접혀 있는 상황도 같이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곡선이 이제 직선으로 바뀌면서 그 이제 아코디언 때문에 이게 이제 플로 자체가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 아코디언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스텐트가 엣지가 볼론이 계속 찌르니까 이게 컬랩스가 됐어. 그래가지고 스텐트 디포메이션, 컴프레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경우에 여러분 항상 엔지오를 잘 봐야 됩니다. 좀 그 플로로 말고 씬에 밟아가지고 저런 게 있으면 아 조심해야겠구나 해가지고 확실하게 수리를 하고 나오지 않으면은 근데 수리가 안 된 거죠. 그냥 뭐 트럼프 생겼는데 두고 보니까 라이센스가 돼가지고 괜찮겠다 했는데 저기에 우글우글 구겨져 있는 거죠. 스텐트 프레임이 큰 베슬에 작은 스텐트 프레임이 그러니까 거기서 왔는데 저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역시 뭐 로컬 헤파린도 쓰고 그 다음에 NC 블룬이 아니고 그냥 소프트 블룬 넣어가지고 쫙 인플레이션 시켜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더 붙였으면 혹시 어큐트 리어클루전이 안 오고 VP 버레스트가 안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하여튼 여러분께서 뭔가 어드밴스가 안 된다, 블룬이 어드밴스 안 된다, 스텐트 세그멘트 그럼 항상 저 프록시말 엣지에 디포메이션 항상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겼다 그러면 정말 수리를 잘 하고 나와야 되고 끝날 때 코로나리 안에 헤파린 500유닛 주고 넣고 뭐 에녹사파린 하루 이틀 쓰고 잘 봐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NC가 들어가면서 스텐트 엣지를 잘 물고 내가 디포미티 잘 이렇게 한번 디포미티 되면 더 안 들어가 이제 이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EM까지 넓히려고 너무 욕심을
가유불급인데 이게 너무 그 EM까지 5mm 정도까지는 너무 좀 너무 큰 풍선을 사용했을 것 같고 이때 이제 레오포로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결국 처음에 아이버스 안 받더라면 이런 불행이 안 생겼을 텐데 그놈 아이버스 때문에 그래서 난 아이버스 가이드드 PCR을 저는 선호합니다. 맞습니다. 그 MI 후에 이제 그 조금 더 철저하게 붙이려고 NC를 쓰면 플로가 팀이 3가 잘 됐는데 NC 쓰고 나면 팀이 2로 떨어지고 또 팀이 1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I에서 그 PCI 할 때 NC 쓰는 거를 일반 환자들 쓰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에듀케이션한 케이스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다음 자장으로 스피커를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고대 구로병원 나승은 교수님께서 이 이머전트 테바 in the patient with complicated thoracic aortic dissection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 같은 88열차 고속도로 그거는 무조건 저는 처음부터 마이크 가서 서포트로 와이어 넘긴 다음에 샤프트 스티프한 거 최소한 시온블루 ES나 그랜드 슬램 넣어놓고 펼친 다음에 아코디언 전 거 매핑 해놓고 한 방에 치고 적당한 사이즈로 넣고 끝내고 절대 엔스발 안 하고 이렇게 해야 삽시간에 끝내는 건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것도 하기 싫으면 패러렐 와이어링 한 다음에 하시는. 저는 물욕도 없고 명예욕도 없이 그냥 이거 케이스 내지 생각 안 했는데 이거 장교 선생님이 콕 집어서 이 제목 하라 그래갖고 한 건데 이게 이런 세션인 줄 몰랐네요. 어쨌든 부탁받은 케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머전스 테바 사실 이 환자는 72세 여자분이고요. 이미 크로닉 타입 B uncomplicated 타입 B 에오르틱 다이섹션이 수년간 있던 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증상도 없고 폴스 루멘도 안 커지고 해서 쭉 외래에서 스테이블하게 지내던 분인데 내원 6시간 전에 갑자기 등이 아프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카디악 서전 CS 측에서 먼저 봤는데 이게 한쪽 발도 좀 이렇게 리미스케미아 소견도 있고 백페인 심하니까 이제 찍었죠, 사진을 CT를. 근데 언더라잉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데피니트한 스트로크 히스토리는 없었고 APB 있고요. 그냥 에코에서도 다이섹션 폴스 루멘이 커져 있고 뭐 글씨가 작은데 그 플로우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미디아스템 와이드닝 이렇게 응급실로 와서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서브클라비안 기시부에서 이 정도 엔트리 있는데 여기가 서스피셔스 엔트리 그리고 이렇게 그 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6시간 안에. 그래서 어큐트 에어 다이섹션이 하고 또 이 아래쪽에 좀 잘렸는데 오른쪽 쪽에 폴스 루멘이 익스텐시브하게 커지면서 플로우가 안 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이게 전부 인서클링 폴스 루멘이 이렇게 해서 다리까지 연결된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서저리는 아까 뭐 이한철 선생님 발표도 있었지만 수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벤션을 해달라. 그래서 이머전시 테바 인디케이션은 여기서 이 complicated rupture, perforation rupture에서 폴스 루멘이 지금 계속 빠른 시간 내에 커져가고 있고 리미스캠의 말퍼퓨전이 대표적인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존 2 테바를 일단 맥시멈 150 이런 걸로 하나 뒀고 그 다음에 추세를 봐서 이게 폴스 루멘이 줄어드는지 리미스캠 레드는 되는지 그 다음 스테이지를 보고 하기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다이섹션 보통은 15mm 정도 프록시멀 랜딩 존 이상이면 보통의 유주얼 케이스는 하지만 이 어큐트 다이섹션 이런 경우는 좀 넉넉히 랜딩 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경험인데요. 이렇게 페니스트레이션 하는 방법도 있고 브랜치 말퍼퓨전에서 브랜치 스텐팅이나 뭐 이런 또는 추후 하이브리드 프로세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또 골치 아팠던 게 여기 보시면 레디알이 그쪽에 마킹해서 하는데 여기도 또 이제 88열차 여러 갈래가 다 토처스한 레디알 브라키알 코스라 레디알 어프로치로 피크테일에서 뭔가 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이쪽에서 이렇게 딜리버리해서 레디알 한 이유는 밑에가 다 폴스 루멘이라서 펑처해 갖고 와이어링을 했지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폴스 루멘에서 트루 루멘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쪽에서 JL 카세타로 그것도
이런 토처사 상황에서는 이 앵글드 테르모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플레인 그 커넥트 와이어로 해서 엔조 카테터 올리고 그 다음에 스티프 테르모를 바꾼 다음에 파이널 크로싱 와이어를 또 바꾸고 이렇게 또 035로는 진입이 좀 어렵고 18 테르모 앵글드 테르모 해서 밑에 일리아까지 찾아서 내려간 다음에 그거를 보고 패럴렐 리트로이드 펑처해 갖고 양쪽 오시스 펑처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한쪽은 이제 프리클로저를 해놓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이런 꼴이 됐는데 그 한쪽이 말퍼퓨전이 되는 이쪽 오른쪽 말퍼퓨전 그런 꼴이 됐습니다. 양상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언더라인 찍어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이쪽에서 그 어려워서 한쪽에서 다행히 왼쪽에서는 펑처해가지고 트루루맨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쪽은 시큐어 해놓고 리토리드 펑처에서는 폴스루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쪽에서 레프트는 트루루맨이 확실하니까 이쪽에 22 프렌치 시스 메인 바디를 이쪽에 넣을 걸로 하고 그 프록스말 랜딩 가이드는 이쪽 레디알에서 나온 피그테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데요. 베이스라인 보시면 저는 이 그림이 제일 키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터진 게 보이는 거 별로 흔치 않거든요. 뿜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데피니트한 엔트리 포인트가 있고 이런 그림을 얻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랜딩존은 아주 넉넉하지만 폴스루맨이 프록스말 익스텐션도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존 2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 환자가 앵글레이션이 꽤 적지 않게 있어서 룬드키스트 와이어를 해놔도 첫 번 거는 이제 도달을 했는데 그 밑에 실링 포인트 오버래핑을 하려고 했는데 38에 150 하나 들어갔고 여기까지 했는데 폴스루맨이 커서 그런지 잘 익스펜전이 안 됩니다. 그런 데다가 앵귤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스텐그라프트가 못 지나가는 게 흠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 별 방법이 없어서 소라식은 좀 리스크가 있어서 다일레이션 안 하지만 할 수 없이 릴라이언트 발로닝을 해서 조금씩 붙여놓은 다음에 짧은 거 이럴 때는 짧은 거로 멀티 오버래핑 하는 게 나아서 110짜리로 중간에 오버래핑하고 마지막은 150짜리 하나를 3개 오버래핑 해가지고 파이널 엔지오그래피 보시면 이렇게 컴플리트한 실링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지금 폴스룸에 눌려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세는 거는 다 원천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에 있던 태반은 잘 됐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인데 발을 까봤더니 발이 푸르둥둥해가지고 오른쪽이 폴스루맨이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컬랩스가 돼 있고 쉬스 사이트에서 찍은 경우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좀 풀백 한 다음에 와이어링을 해서 컨트라이트라 와이어링을 먼저 하고 리토레드에서 와이어링을 이쪽 패럴렐 와이어링 해가지고 일단은 이쪽에서 내려온 거를 그 스네어링 한 다음에 다시 넣어가지고 어쨌든 에올타로 올렸습니다. 올리고 천천히 이쪽에 오른쪽에 일단 프라이머리 스텐팅, 오버래핑 스텐팅을 10mm, 9mm 이런 걸 하고 어주먼트 발론 하고 이렇게 이제 플로우가 가는데 조금 모자른 것도 추가 스텐팅하고 왼쪽도 이 오스가 조금 폴스루면 일부 인볼브 됐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파이널 리설트는 리믹스케미아가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로우가 잘 가는 거 볼 수 있고요. 이게 아마 아스펜션 하면서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3일 있다가 이제 환자 컨디션이 조금씩 회복되는 듯한 임상 양상이라서 그래도 또 엔돌릭 추가 있거나 또는 미스케미아 문제 보려고 다시 CT 쇼텀 팔로우 했는데 잘 안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조금 리미스펙에 뭐 한쪽 다리가 다 이르면 안 되니까 좀 그런 복잡한 상황이어서 스테이지로 봐놓고 할 수는 없이 이미디엇 보스 인터벤션을 해야만 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스큘러 억세스가 이렇게 토처스하고 뭐 이머전시 할 때는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루트는 다 사용해야 되고 이 컴플리케이션 아까처럼 안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어떻게 주저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 국리에서 스테이지로 뭔가를 조작을 풍선하든지 뭘 딜리버리 하든지 뭐 아너더 룬드키스 때 반대편에 넣어서 스트레이트하게 하든지 뭐 여러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롱 다이섹션을 엔트리 커버하는 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걸 서지컬까지 하기에는 이제 서저리가 워낙 복잡하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올드에이지에다 이런 임상 세팅에서는 엔도바스큘라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다시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뭐 좋은 또 경험이었다 생각돼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디스커션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존 2라고 그러셨는데 3 하신 거죠? 네, 돈3 테바 미안. 네, 돈3 테바 서브클럽은 스페어 해놨고요. 그다음에 그 그래프트가 좀 길게 들어간 거 아닌가? 네, 근데 혹시나 보통, 파라플라지아 올까봐 걱정. 네, 보통은 실리학 XS에서 5cm 이상 거리 두면은 제 경험에 한 건도 생긴 적이 없어서 옛날엔 루틴 태핑을 해놓고 CS 프레셔 제거했는데 한번 우리 훌륭한 전공이 신경외과에서 T탭 해갖고 해모리지 코드 해모리지가 와갖고 예방하려다 파라플레이저가 와서 메디코리갈 이슈 걸려갖고 오래 고생해서 신경외과에서는 이 서큘레이팅하는 전공이나 펠로우한테 절대 그걸 안 시키겠다. 항열섭한지 항용제 들어가는 상태에서 T탭 하면은 코드 인저리가 오히려 더 오니까 그래서 저희는 요새는 스텐트 넣어놓고요 포스트로 이제 환자 모터를 계속 그냥 시간별로 체크하게 해서 하루 이틀 안에 뭔가 수상하다 그러면 그때 태핑하는 걸로 이렇게 포스트 프로시저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뭐 충분한 디스탈 실리학에서 거리가 있어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탭 하실 때 그 럽처된 부위를 커버한다고 보통 한 개만 쓰지 않을 거로 생각, 보통 2개 생각하고 들어가시는가요? 원래 2개 생각하고 했죠. 2개 했는데 안 넘어가가지고 짧은 걸 커버하는 바람에 밑에서 조금 서스피셔스 흘러 들어갔잖아요. 그림을 다 지금 생략한 건데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풀 커버를 하느라고 그리고 오버래핑이 좀 길게 해서 하렸다 했더니까 이제 쇼터가 미드에 들어가니까 좀 스트레이팅이 돼 있고 스페이스를 넣어놨으니까 그 다음 긴 거는 들어갈 수 있고 오버래핑을 하는 이유가 레디얼 포스를 증강시켜 갖고 콜렉스된 루멘을 더 확보하자 했던 세컨더리 개인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로어 플렉스 아우터까지 커버하면은 이제 거기서 뭐 T9 레벨에서 아담 큐빅 아투리가 나온다. 네. 그것 때문에 파라플라지아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잘 T 레벨을 잘 보면서 로우 마진을 어떻게 피하려고 잘 하나요? 안 그러면 레더를 비해서 우리는 그냥 실리학 SMA를 한 컷 정도 확인하거든요. 거기서부터 길이 재놓고서 합니다. 그 위에도 결국 스파이널 코드에 서플라이하는 안티리어 메듈레리 아트리들이 있는데 그 위에는 막아도 왜 스파이널 인주리가 안 오는가요? 그게 여러 가지 뭐 썰이 콜레터리 있는데 맞나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이것저것 뭐랄까 그 초가삼간 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운다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메인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뭐 약간 심전이 있다고 쳐도 그냥 하는 쪽으로. 하여튼 T9 이상은 그래프트를 아무리 넣어도 파라플레지아는 오지 않는다. 네, 거의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앵글이 심한 환자 특히나 이제 어센딩 아울타 리플레이스를 이미 받고 디스탈 소라식 아울타에 문제 생긴 환자들 앵글 때문에 디바이스 안 넘어가면 저는 라이트 라디얼 펑션에서 그냥 스네어에서 런더키스트 스네어 해가지고 좀 당기면서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네, 우리 페니스테이션 에바 그래프트 넣을 때 뻣뻣한 거 다 그렇게 양쪽 잡고서 하는데 그렇게 하든지 반대편에서 룬드키스 넣어서 펼치고 하든지 근데 그쪽이 더 편해서요. 레디얼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레디얼 코스가 엄청 토초스하기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 아나더 스티프 와이어를 패럴렐 와이어링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성 빈센트 병원의 정진 선생님께서 리플렉터리 노 리플로 피노메나 인 스테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따로 앞에 교수님과 다르게 컴플렉스하거나 임프레시브한 케이스는 아니고 올 한해 처음으로 이제 독립해서 MI 시술을 하면서 조금 제가 고민도 많이 했고 디프레션에 좀 빠질 뻔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교수님들께 또 조언도 듣고 하고자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MI 환자에서 리프렉터 노리플로 있었던 2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64세 남자 환자고 1시간 반 전부터 있던 티피컬 체스트 페인으로 내원했고 스모킹 외에 다른 리스크 팩터는 없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프리코절리디 쪽으로 ST 엘리베이션 톨티 소견이 있었고 원 AVL에도 ST 엘리베이션 소견이 있었습니다. 마이다하게 펄머너리 컨제스천 소견이 있었고 환자 이니셜 엔지오그램에서는 미드 LAD 쪽에 토탈 오클루전 소견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와이어링을 이제 하고 나서 티미3 플로우가 바로 회복이 됐고 이제 필링 디펙트가 있어서 스럼버스가 좀 많이 있는 레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2.5mm, 15mm 프리벌루는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티미3 플로우에서 이제 스텐트를 어디까지 할 건지 좀 고민을 이제 했었고요. 제가 이 환자를 혼자서 그 MI 당시 시기상 한 달쯤 됐을 때 만났던 환자였는데 좀 짧게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짧게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뒤쪽이 좀 더 신경 쓰인다고 하면은 D2를 크로스오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노멀 투 노멀까지 간다고 하면 이제 3번까지 길게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리뷰하면서 봤을 때는 지금 다시 하면 2번 정도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좀 이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좀 긴 스텐트를 택했고요. 그리고 베슬은 사실 4.0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해서 3.5mm 하이 프레셔로 제가 스텐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노리플로우가 이제 왔었고 사실 이전에 노리플로우를 한번 이제 이런 비슷한 걸 경험을 했었고 그때 이제 언더 익스펜션에 의한 어큐트 스텐스 럼보시스였었는데요. 이 환자도 이제 체스트 페인도 호소하고 ST 엘리베이션이 올라서 일단 먼저는 대부분 이제 NCR 주고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서 NCR도 주고 이제 에피시맙도 주고 했는데 이제 전혀 노리플로우에 호전이 없었고 환자가 중간에 보미팅 한 적이 있어서 이게 안티플레틀렛이 혹시 부족한 게 뱉은 환자가 이제 보미팅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해서 한 티 더 얻어서 줬지만 이제 뭐 호전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언더 익스펜션에 의한 게 아닐까 해서 일단 NC 벌룬을 시행을 먼저 했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플로우는 전혀 호전되지는 않았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스럼버스 어스피레이션을 좀 여러 차례 시행했는데 약간의 화이트 스럼버스만 나오고 거의 뭐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플로우도 계속해서 이제 호전이 전혀 되지 않았었고요. 사실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좀 당황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조언 구하기도 좀 어려운 시간이어서 좀 고민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PCI 때는 사실 이때만 해도 아이브스를 잘 안 꺼내고 빨리 하고 빨리 나오자라는 주의를 좀 했었는데 이게 트루루맨이 혹시 아닐지 몰라서 이제 아이브스를 꺼내서 봤고요. 다행히 뭐 트루루맨이 아닌 건 아니었고 트루루맨에서 스텐팅은 잘 됐고 디스탈에서도 뭐 특별한 뭐 다이섹 소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부위에 루멘은 그래도 충분해 보이는데 언더 익스펜션이 좀 있었고 환자 프로시마 쪽에서도 이제 마로 포지션이 약간 있어서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 인스텐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때는 생각을 해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NC를 더 하이 프레셔로 벌루닝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이제 플로우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더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전에 다른 스텐트를 사용해서 좀 더 한 사이즈 큰 다른 스텐트를 이제 했을 때 또 효과를 봤던 걸 본 적이 있어서 일단 오클루전 사이트를 타겟으로 해서 다른 스텐트를 하나 더 디플로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전혀 호전은 되지 않았었고요. 아이브스를 다시 꺼내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언더 익스펜션들은 다 익스펜션이 충분히 됐고 프록시마에 있던 마로 포지션도 다 어포지션이 잘 돼서 이게 지금 스텐트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디스탈 엠벌라이제이션도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해서 좀 작은 벌룬으로 디스탈부터 벌리닝을 좀 해나갔는데 그 이후에도 뭐 플로우 호전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새벽 5시, 6시쯤이었는데 시니어 교수님을 제가 깨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깨워서 아이브스랑 이제 좀 영상을 좀 봐달라 부탁을 드렸고 혹시 디스탈 엣지 쪽에 약간 마이너스 다이색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하셔서 좀 더 뒤쪽으로 빼서 스텐팅 하나 더 하는 걸로.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건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엔 저도 뭐 3시간 반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되게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스텐트를 진행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플로우는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페인에 조금 적응을 해서 그런지 몰핀에 조금 그래도 페인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좀 경감된 상태고 바이탈 스테이블하긴 했었는데 워낙 이게 라지 베슬이고 프로시마 LAD 포지션이라고 이스케믹 에어리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번 저시 캐비지를 의뢰를 해서 캐비지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환자 이후에 디지즈 코스를 보면 이때도 뭐 CS 교수님이 또 강원도에 계셔서 또 올라오시는 시간이 좀 지체돼서 한 3시간 있다 캐비지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티카글렐라가 결과적으로 이제 세 티가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포스트 오피 블리딩이 계속 문제가 돼서 2병일과 3병일 때도 블리딩 컨트롤 위해서 환자가 리오피를 했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환자를 보면서 좀 미안한 마음과 되게 힘든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좀 이 이후에는 회복이 잘 돼서 13병일째 안정화됐을 때 에코했을 때는 이젝션 30% 후반대 LAD에 AK제나 소견이 있었지만 그래프트에는 페이턴트하게
환자는 퇴원을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노리플로에다 사실 NCR 주고 좋아지는 경우가 워낙 많고 그래서 사실 노리플로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했었는데 조금 공부를 좀 해보자 하는 마음에 좀 찾아봤는데 사실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비교적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글라이코펩타이드 안타고니스트를 이제 2A 하지만 레벨 C 정도로 이제 권고하고 있었는데 이 환자에서는 사실 이펙트가 없었었고요. 이전에 ACC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이 스테미 환자에서 failed primary PC 했을 때 이머전시 캐비지를 하지 말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오카드의 이스케미아 열려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 노리플로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서지컬 리바스컬레이션 not feasible 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보면서 내가 환자한테 내가 클래스 3를 지금 한 거구나 좀 이런 죄책감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럼 어떤 환자들이 이런 노리플로 내가 좀 경계를 해야 될까? 레전 랭스가 길고 이 환자처럼 라지 다이어미터를 가지고 있고 프록시마 LAD에 있는 라지 임팍 사이즈를 가진 환자들에서는 좀 더 주의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했고 뭐 치료적인 면에서는 인트라코로나 다이렉트 다른 것들을 좀 더 시도해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헌에서는 이게 마이크로 카테터로 디스탈을 타겟해서 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리프렉토리 노리플로우 경우에 이제 에피네프린을 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호전됐다는 케이스 리포트가 좀 많아서 찾아보니까 뭐 스몰 되게 굉장히 작긴 하지만 그 옵저베이션 스터디에서도 이 에피네프린은 리프렉터 노리플로에 썼을 때 한 75%까지는 정상 티미스리 플로를 얻었다는 소견이 있어서 다음에 이런 환자를 보면 에피네프린도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사실 근데 이런 환자 이렇게 빨리 또 만날지 몰랐는데 3개월 후에 또 비슷한 나이대 환자가 5시간 전부터 했던 체스트 페인으로 내원을 했었습니다. 심전도도 사실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앞선 환자 비슷하게 프리코덜리 쪽으로 S11 톨티 소견이 있었고 펄머리 컨제스션이 약간 있는 정도였고 사실 혈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드 LAD 쪽에 또 토탈 오클루전 소견이 있었던 환자분이었고 이때도 이제 와이어링을 먼저 하고 나서 티미스리 플로우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프리볼루는 먼저 2.0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고 나서도 플로우가 이제 괜찮은 거는 확인을 했고 다이어고널 프로텍션할 목적으로 또 다이어고널에 이제 그 벌루닝을 해주는데 이후에 또 플로우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색인지 스럼버스인지 이때 좀 명확치가 않아가지고 한 번 더 벌루닝을 이제 좀 시행을 했었고 그런데도 이제 플로우가 개선되지 않았고요. 일단 스럼버스가 아닐까 해서 스럼버스 어스페이션 이때도 다시 시행을 했지만 크게 이제 어스페이션 되는 건 없었습니다. 이때는 스텐트를 그럼 이 이후 사실 앞선 케이스 이후에는 스텐트 굉장히 짧게 가져가려는 스트래티지를 많이 취했는데 지금 봐도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진을 가지고 스텐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해도 이렇게 좀 길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3.5에 48mm로 사실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서 이렇게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노리플로우가 이렇게 왔었고 사실 이때는 이제 제가 미리 교수님들께 사실 의견을 되게 많이 구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제 제가 의견 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일단 니콜란드랑 뭐 앱시시맙도 주고 아데노신도 줬는데 다른 바조다일레터를 줄까 했는데 이제 뭐 중복되는 약이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았고 이때 에피네프린은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환자가 BP가 낮지 않고 140에서 150 정도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에피네프린 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 트라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NC가 더 악화시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브스를 먼저 봤습니다. 아이브스 상에서도 이번도 마찬가지로 뭐 투르 루멘이었고 뭐 디스타 엣지의 다이색도 보이지 않았고 앞선 환자랑 다르게 뭐 익스펜션도 다 충분히 돼 있어서 이게 인스턴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은 했고요. 그래서 이전에 저희 시니어 교수님이 추천해준 대로 마이크로 카테터를 한번 찍어보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찍어보니까 디스탈 쪽으로 이제 플로우가 잘 안 가서 이게 결국엔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앞쪽을 보면은 이제 다이아고널 1으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D1으로 이제 플로우가 가고 있는데 스파이더에서 보면 안테그레이드 플로우는 D1 뒤쪽에서부터 이제 끊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봤을 때도 뭔가 이쪽에 인스턴트에서 뭔가 메카니컬 옵스트럭션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더 이제 무리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환자는 마찬가지로 바이탈은 스테이블했고 페인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도 몰핀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버텨주는 상태여서 앞선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캐비지를 안 하고 이제 클로즈 옵저베이션 하는 걸로 IV 헤파린과 NCR을 유지해서 환자를 올렸고요. 바로 이제 직후에 환자가 올라갔을 때 이니셜 익회전 비금 더 약간 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레스피레이터 체인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하지만 다행히 이제
2병일째부터는 그래도 ST가 좀 QS 패턴으로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환자 증상은 계속해서 있었고 중간에 디스니아도 심해서 이스케미 MR 같은 게 생기지 않는지도 좀 중간중간 계속 체크했었고요. 엔자임 패턴은 다행히 3병일째부터 상한치를 보이다가 꺾여서 그때 3병일째 엔지오를 에코를 시행했고, 이제 LAD 테리토리 에이카이네시아 소견과 함께 이제 이젝션 30% 후반대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환자 퇴원 전 9병일 때 다시 엔지오그램을 시행했었고, 이제 D2는 이제 잃었지만 페이턴트 안테그럴 플루이드를 확인하고 시술을 종료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하이리스크 환자, 노리플로 하이리스크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프리벤션에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뭐 인플레이션 너무 강하게 한다던가 엔실 쓰는 거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선 교수님 그 발표를 보면서도 느낀 건데, 다른 교수님도 이 아예 스텐팅 하기 전부터 최대한 스럼백토미를 많이 하라고 또 저한테 이제 권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방법도 이런 노리플로우를 만드는데 조금 프리벤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IC 바조달레이터나 글라이코펩타이드 이니비터를 먼저 쓰되 임프루먼트가 없다면 에피네프린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리바스쿨라이션 스트래티지는 뭐 물론 환자 개개인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겠지만, 환자가 비교적 스테이블한 상황이라면 서지컬 리바스쿨라이제이션보다는 클로즈 옵저베이션 하는 것도 좋은 초이스가 될 것 같다는 걸 좀 느꼈던 케이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저는 전에 그 나승훈 쌤께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노리플로 왔을 때 계속 테스트하고 그러면은 그 개선되지 않아서 그 셀라인 플러싱 그 방법을 많이 쓰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쩌면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첫 번째 환자에서는 처음에 벌룬하고 나서의 플로우가 오히려 더 떨어졌더라고요. 네. 정진 쌤 펠로우를 어디서 했어요? 펠로우를 어디서 했어요? 빈센트 배우에서 했습니다. 어디서? 네, 제 밑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조금 이게 완전히 그 뭔가 그것도 아니고. 혹시 새벽에 신이한테 자문 구한 게 저였나요? 그래서 교수님이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지금 노리플로우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또박또박 해가지고 우리한테 엄청나게 에듀케이셔널 케이스를 만들어 주셨는데, 첫 번째 노리플로우는 no touch further, no further touch. 그런데 벌룬을 계속 열심히 했고, 더 나쁜 것은 DS를 또 넣었어요. 그것도 3개나.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면 이게 노리플로우는 마이크로 엠볼라이기 때문에 디스탈 마이크로 베슬의 문제지, 지금 뭔가 포스룸에 넣은 것처럼 착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시리어스한 프로블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노리플로우다 그러면 절대 no further touch, 그냥 끝내라. 그냥 끝내기에는 불안하니까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리커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NG, 니트로프로사이드, 베라파밀, 뭐 레오프로 다 쓰고, 그래도 불안한데 뭔가 하트 레이트가 조금 낮고 혈압이 낮으면은 제가 늘 정가의 보도를 쓰는 게 인트라 코로나리 에피네프린이에요. 근데 이거 함부로 쓰면은 뭐 하트 레이트가 250, 혈압이 200 이상 갑자기 올라가거든. 그것도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1mm 앰뷸 원액을 10cc로 만들어요. 그래 딱 표시해놔요. 그게 10배 달루션이거든. 거기서 또 1cc 떼가지고 9cc 넣어 10cc를 만들어요. 그게 100배 달루션이에요. 요거를 인트라 코로나 2, 3cc 쭉쭉 주면 그때 쫙 올라가요. 또 기다리면 돼요. 한 2, 3분 있으면 또 떨어지고 또 석 주고.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하면은 거의 리커버 돼가지고 안심하고 그냥 CCU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헤파린 좀 쓰면서 한 2, 3일 있다가 언더 익스펜션을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 죽인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정진 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나쁜 짓만 한 것 같은데, 내가 웬만하면 욕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진 않았는데. 선생님 영상 보다 보니까 스테미 환자인데 그 스텐 발론, 롱 스텐 발론 해가지고 그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또 살짝 끄집어내서 한 번 더 붙이시죠? 네, 이게 사실 선생님 제일 안 좋은 법일 네, 것 같아요. MI 특히나 스테미 스롬보틱 버든 많은 환자들 벌룬 터치가 올 때마다 특히나 하이프레셔 벌룬 저는 진짜 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옵티미제이션 시키려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마음 아프면 스테이지대로 다시 들어가서 그때 아이부스 보시고 다시 붙이시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제가 한 얘기를 조금 일부는 와전될 것 같다. 제가 다시 얘기 드리면, 이 젊은 시술자들이 맨날 이것 때문에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단이 정확해야 돼요. 뭐든지 디스탈 플로우가 안 가는 게 다이섹션이지. 디스도 있고 스파즈미 있을 수도 있고 마이크로 엠볼리 있고 막 여러 원인이 있으니까 마이크로 카세타를 끝까지 딜리버리해서 아까처럼 쏘지 말고 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찍어야 돼요. 그래야 인터널 밀류를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걸 내가 나이트로 주고 뭐 니코란딜 주고 뭐 하고 해서 해결할 건지 아니면 GPT-3 쓰고 기다릴지 아니면 엣지 다이색이 심해서 플로 리미팅이 오는 컨디션인지 컴바인인지 이거를 감별을 먼저 해야죠. 뭐든지 원인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냥 안개 속에 뿌옇게 뜬구는 잡기로 뭔가를 계속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 안 건드렸을 거예요. 안 건드리고 뒤에서 쏴서 확인한 다음에 그 상황에 맞춰서 메디컬 테라피하고 나중에 다시 보고 바이탈 스테이블하면 뭐 수술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김 교수님 연구했더니 마이크로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옛날에 뭐 나이트로프로사이드 조금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캐비지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마이크로바스큘라의 데미지이기 때문에 바이탈이 흔들리면 컴을 넣고 기다리면 플로는 생기거든. 아까처럼. 그러니까 이 환자도 그 다음 한 며칠 뒤에는 생기는데 이제 바이빌리티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이제 손해가 막심하다지만 캐비지를 해도 마찬가지로 바이빌리티 다 떨어져 있는데 붙이거나 아무 소용이 없고 어차피 이 플로는 시간 지나면 다 플로는 회복돼요. 그래서 뭐 캐비지보다는 바이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만약에 이 환자가 바이탈이 흔들리고 하면 에코를 넣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야지 캐비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레셔널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2년 전쯤에 제가 코엑트에서 노리플로우 세션에 발표를 했던 이재환 선생님이 듀얼루멘 카테터, 뭐 석션 카테터 나와 있으니까 그걸 넣어서 인트라코로니를 니코란딜을 주면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그렇게 했다가 이제 VF를 맞았거든요. 인트라코로너리에다가 니코란딜을 줬더니 VF가 와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럴 리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올해 본인도 맞으셨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셨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안 하시죠. 갈 데가 없는데 지금 마이크로가 다 막히는데 거기다 마이크로 카테터 넣어가지고 세게 쏘니까 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니코란딜이 표심 채널 열면서 아마 그게 뭐 쏜다고 바로 열리시는 게 아니기 전 때문에. 그 아까 제가 최근에 아까 나수원 교수님 하신 말씀을 그건 저도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줬을 것 같은데 나수원 교수님 하신 그 마이크로세탈 사실 저도 충분히 넣어서 그래도 조영제를 원액을 안 쓰고 살짝 희석해서 살짝 빼면서 보면서 빼면 그게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제가 그렇게 가르쳐준 그게 풀백 한 것만 보여가지고 원래 깊이 넣어서 체크. 죄송합니다. 니코란딜 그 프로토콜이 달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200 마이크로씩 3번까지는 해머다요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마이크로카세터 주는 것보다는 그냥 가이딩으로 세게 쏘고 셀라인 플러싱을 저희는 막 110cc씩 한 2번 하거든요. 110cc면 한 10번 주고 또 니코란딜 주고 또 주고 필요하면 혈압 낮으면 뭐 이노토 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최종 안 되면 김효 선생님 말씀하신 그 에피네프린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약물로 다 이게 저 GPT 리스볼건 당연히 그냥 쓰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다 탈출하니까 니코란딜의 프로토콜이나 용량이나 도수나 방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일 겪은 적이 없고요. 수도 없이 많이 마이크로 카테터에다 디스탈에다가 주는 겁니다. 아니 디스탈 안 줘요. 그냥 가이딩으로만 주고 당연히 가이딩으로 주는. 가이딩으로만 그러니까 줘요. 이재환 선생님이 디스탈 마이크로 카테터 디스탈 타겟에다가 직접 주고 괜찮다. 왜냐하면 여러 브랜치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많이 리커멘드 해봤는데 아무튼 별로 소용이 없더라는 거고. 에피네프린 주는 거는 그 1cc를 뽑아가 100cc 믹스해가지고 다시 1cc를 뽑아가지고 주면 100분의 1cc 100분의 1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했듯이 그 정도 좁으면 이게 혈압이 뭐 이렇게 조금 많이 오르고 레이트 좀 오르다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걸 보고 2배로 주든지 이렇게 좀. 에피네프린 줬을 때 호전되는 기전이 그 저희가 보통 코로나리 엔지오 하다가 에어가 들어가잖아요. 에어가 들어가 갑자기 플로우가 나빠지면은 에피네프린 인트라코로나를 주면 막 엄청 비팅하면서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노리플로도 똑같은 위치 아닐까. 그 김 교수님 말씀 그 도주 주면은 그나마 안 되긴 하지만 거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로타블레이터를 전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트랜지언트하게 슬로우 플로우가 오잖아요, 그죠? 그때 특효약입니다. 100대 1 다일루션 된 IC를
2-30cc 똑똑 주면 인트라코로나리로.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확실히 내셔널화가 있는 치료인 걸로 생각해요. 에피네프린이 노레피네프린 정반대에 작용하는 게 뭐냐면 바소다일레이터예요. 바소다일레이터면 로컬 바소다일레이션 시켜요. 물론 플레이트를 액티베이션 시키긴 하지만 로컬 바소다일레이션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주면 혈압 안 올라가요. 하트 레이트만 올라가고 컨트랙틸리티만 올라가는데 로컬로 주게 되면 그 마이크로 베슬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에는 이제 노리플로는 절대 안 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계명대 동산병원 이철원 선생께서 Cases with High View Count over YouTube 채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생소한 제목은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 제목만큼 생소한 케이스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스는 한 케이스 준비했습니다. 37세 건장한 남자분이고 처음 심텀은 거의 하트 페일러에 가까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로컬의 다른 병원에서 EF 20%였고 저희 병원에 왔을 때가 80, 60 kmb 정도니까 사실 그쪽에서 조금 더 낮았고 하트 페일러가 더 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CT를 찍었더니 보시면은 아오르틱 루트에 다이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레프트 메인이 인저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 선생님이 워낙에 연배도 많고 실력도 좋고 컴플렉스 PCR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엔지오를 찍으려고 했는데 라이트는 이제 가와사키처럼 그런 어니리지말 체인지 모양이고 레프트는 제대로 안 나오는 상태에서 좀 시간을 끌다가 인투베이션하고 에크모하고 저희 병원으로 흉배과 쪽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왔었고 워낙에 그 노토 카테터도 쓰시고 굉장히 막 여러 방향으로 뭐 하고 플로우는 가는 건 같은데 어디다 걸어야 될지 모르겠고 하여튼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크모하고 이제 밤에 흉배과 쪽으로 왔었고 사실은 이 케이지에서 AVR인 엘리베이션이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에크모하고 약간은 펄스 웨이브가 나오는 정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엑스레이는 뭐 물 꽉 찬 카디오진 샥 스테이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디오 마커도 올랐고요. 해서 이제 아침에 이게 그래갖고 이제 하트 디스커션에서 올라왔길래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보통 생소한 게 이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그랬지만 저희가 그냥 생각 안 했던 건데 사실은 그 수술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레프트 메인에 이렇게 직격으로 맞은 그런 다이섹션이면은 이게 남은 그 레이어가 3레이어 중에 2레이어가 남았는지 1레이어가 남았는지 몰라서 데이비드나 뭐 벤탈 오피 할 때 거기서 꼼에다가 터지면 이건 진짜 처치 곤란이랍니다. 그런 처치 곤란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 너무 무섭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스폰타니어스 아올틱 포칼 타입 1 다이섹션 리트로그레이드 다이섹션에 가까운데 레프트 메인 쪽으로 뻗어져 있는 건데 그쪽은 사실은 굉장히 그 티슈가 덴스해서 아올틱 그 다이섹션 자체가 프로파게이션 될 것 같지 않다. 지금 컬프릿은 레프트 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도 이제 응급으로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선생님들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주시는데 벤탈 하면서 레프트 메인을 꿰매지 말고 그냥 라이게이션을 하면서 캐비지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37세인데 레프트 메인을 라이게이션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사실은 PCI가 가능한지 아침에 좀 물어보고 좀 진행을 하자 하면서 그 사이에도 CKMB가 224로 올라오면서 그 흉배과 선생님이 그냥 할 걸 그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어찌됐건 뭐 명확하게는 모르더라도 하이 리스크 하이 베네핏인 프로시저가 될 거고 근데 이제 하는 쪽 그 액티브 서전 3명이 전부 다 PCI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 이제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시니어 선생님이 너 매일 그 서지컬로 다 보내는 애가 왜 이렇게 험한 걸 하려고 하냐 할 수는 있겠냐 라고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레프트 메인이 완전히 포스테리어 월에 그냥 딱 눌러붙었습니다. 폴스에 눌리면서 정확하게 물러 맞췄고 그 사이에 사실은 플랩이 다 막고 있습니다. 그 앞을 저희가 와이어링 할 만한 것을 그 다음에 투 루멘이 어찌됐건 겹치면서 명확하게 우리가 NGO 가이디드로 와이어링을 할 부분을 알기가 힘듭니다. 사실 약간 그 제목으로 올라와서 이번에 참 의료대란 일어나면서 착잡한 마음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저희가 그 유튜브에 제 거에다가 이제 재밌는 영상들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CT 퓨전 이미징을 치면은 쇼츠 컨텐츠로는 거의 제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생각보다는 500씩 잘 나오는 게 있길래 어떤 게 잘 나오나 봤더니 역시나 스트럭처 하트 디지즈 쪽이 잘 나오고 또 이게 짧은 쇼폼으로 많이 올리기 때문에 DCB가 조회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후 딱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되게 예민한 편이라 그 여러 가지 이제 인터벤션이 있는데 사실 제일 공포스럽고 두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 이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어차피 제가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수술을 해도 되는 거고 다른 옵션을 생각을 해도 아니면 시술을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제일 무서운 건 컴플렉스 아나토미의 CAG입니다. 그래서 CAG가 어려운 컴플렉스 아나토미인데 그래도 대학병원인데 엔지오는 제대로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피그테일로 쏘고 할까봐 사실은 늘 걱정을 합니다. 엔지오방 갈 때 펑처랑 이거 2개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컴플렉스 아나토미에서 잘 할 수 있게 사실은 여러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NGO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라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그 NGO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포메이션이 부족합니다. PCI를 하는 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NGO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라면은 일단은 2가지입니다. 일단은 CAG의 적당한 베스트 앵글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베스트 앵글 하나로 저희가 정하고 들어가서 NGO를 찍어야 되고 그다음 어택 앵글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래쪽에서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는 플랩 되면 안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의 아래 이 사이드에서 굉장히 포스테리어로 향하면서 와이어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베스트 앵글이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크로스 섹셔널로 볼 때는 이렇게 그 화산이 있으면은 분화구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 능선 중에 하나는 앞쪽을 좀 덮고 있다. 그 정도로 이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세그멘티드 볼륨 렌더링 이미지로 CT에다가 다 이제 색칠을 해서 하나씩 뜯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게 플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은 라테랄로 딱 돌리는 게 이게 베스트 앵글입니다. 특별한 여러분들은 보통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굵은 원기둥 형식이라면 근데 이거는 사실은 폴스루멘에 의해서 아예 이센트릭 타원형으로 이센트릭하게 지금 눌렸거든요. 거의 직사각형으로 봐도 될 정도로 면으로 바뀐 상태라 이 상태로는 사실은 정확한 NGO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지니스만 보이고 그냥 많은 정도. 그래서 카우달, 크레니알로 돌리면서 가장 베스트 앵글 가운데 거의 면을 선으로 만들어서 지나가는 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37에 27 에리오 크레니얼에서 봤고 여러 가지를 조금 했습니다. 나머지 여기까지는 다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는 않고 베스트 앵글을 사실 37에 27로 잡고 들어갔습니다. 하고 어택 앵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드렸다시피 밑에서 위로 올리는 방식은 안 되고 위에서 내려오면서 굉장히 포스테리어로 돌리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 자체도 한 4.3이라 AL2를 사용을 했고 이 사람의 그 베스트 앵글은 사실은 트루 RAO 90도입니다. 근데 거기는 플랩 때문에 안 돌아가니 이걸 돌려서 제가 뽑은 거는 사실은 RAO 38에 21로 AL로 겨냥을 하면 그거에 가장 근접한 저희가 나옵니다.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 뭐 앵글이 있는 카테터들로 저희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몇 도, 한 3, 4도만 틀어져도 아예 그냥 헤이지미스 하면서 거기에 트루폴스루멘에 묻히면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거의 할 수 있는 앵글의 개수가 18,000가지인데 우리가 사실은 사용하는 건 10개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베스트 앵글을 짜자서 보시면 여기가 네오 이제 폴스루멘, 여기가 트루루멘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AL2로 하다가 사실은 굉장히 뭐 쉽진 않았습니다. 찾기가.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베스트 앵글이라는 걸 봤을 때 이겁니다. 여기에 약하게 보이는 여기가 NPR에서 볼 때도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미리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걸 찍었을 때 발견할 수 있지 그냥 대충 돌리다가는 발견할 수 없는 이미지여서 그 뒤로는 사실은 와이어링을 하면서 그냥 디지즈가 별로 없고 아까 어느리즈멀 체인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와이어는 스륵스륵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은 CT 퓨전 이미징을 사용을 해서 다이아고날 LAD 디스탈로 잘 찾아서 들어가서 벌룬만 하고 나니까 사실은 굉장히 잘 보이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듯이 그 트루루멘 거의 그 덮이는 데까지 충분히 좀 빼서 스탠팅을 좀 길게 했습니다. 하고 4.0 놓고 5.0까지 하고 마로 포지션 없이 잘 끝났고요. 이게 아이비스를 보시면 이제 이쪽이 서크고 이쪽이 폴스루멘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스탠트 한 뒤인데 이쪽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서크가 나오고 트루 이제부터 사실은 컴프레션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폴스루멘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아예 그냥 이센트릭하게 컴프레션이 일어나면서 사실 이게 룸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오스가 그냥 떨어져 나온 겁니다. 아예 그냥 당글당글 여기선 폴스 이래서 잘 끝났고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굉장히 크게 이제 잘 넓혔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굉장히 저희가 보통 스롬버틱, 아세로스클레로틱으로 온 MI랑 틀리게 사실 컴프레션 되어 있는 게 딱 열리니까 그 저희가 아침에 227의 CKMB였는데 끝나고 나서 바로 오후에 42까지 떨어지고 EF는 거의 15% 20%에서 47%까지 우여곡절은 뭐 딜리림도 오고 뭐 슈도 에너지도 되고 많았는데 이제는 퇴원 앞두고 있는 상태라 사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조금 예전부터 케이스 논문은 좀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 이 중에서도 오른쪽이 저희랑 좀 비슷한 포칼 타입 A 다이섹션으로 PCI하고 끝냈다라는 비슷한 논문들이 하나 나왔고 아무래도 케이스를 내자면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CT로 베스트 앵글을 찾아서 루멘을 찾았다라면 좀 노벨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 이미지는 요게 되겠고 하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베리 컴플렉스의 CAG를 하더라도 미리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CT에 대해서는 저희가 K식 때 마지막 날 그 후반부 세션에 저희가 좀 중재 시술을 어떻게 배울지 혼자 어떻게 배울지 해서 CT를 거의 한 30분 정도를 그 시간을 배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와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발표 감사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짧게 코멘트해 주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네. 메인이 굉장히 슬릿하게 거의 지금 폴스 루멘의 익스터널 컴프레션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CT를 찍고 그 베스트 그 실루엣이 나오는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그 이미지를 지금 찾아 들어가서 엔지오를 하신 건데 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굉장히 바이탈은 괜찮았던 거죠? 사실은 이게 약간 좀 느리긴 느렸습니다. 메인이 저희가 토탈 오컬런트 되고 완전히 컬랩스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이틀 전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사실은 그 저녁에 흉백관 쌤이 그냥 응급으로 안 들어간 게 뭔가 조금 에크먼 당연히 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사실은 뭐 진행을 한 거라 완전히 뭐 그 시간이 뭐 응급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가 못하면 그냥 수술 들어가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저 상황에서 이제 폴스 루멘의 익스터널 컴프레션 됐는데 가이딩 카세타가 들어가고 그게 이제 한 번에 되면 좋은데 이제 엔조를 살짝 계속 하면서 그 실루엣을 찾는 과정에서 폴스 루멘이 더 인나지 되면서 메인을 더 누르면서 이제 디제스터가 생기는 그런 위험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예, 거기서 그래서 아까 얘기 안 드린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아예 탐폰 쫙 찢어지면서 탐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가 가고 있는데 데미지가 오면서 아예 토탈 오클루전 그 두 개의 경우에는 다 흉백관 선생님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냥 라이게이션 하고 캐비지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고기만 다이섹션 난다는 게 굉장히 뭐 언유절한데 저렇게 나는 경우는 내가 제 경험상은 대부분 야트로제닉인데 혹시 엔조하다가 처음부터 이게 리전이었어요? 저도 그 다 타면 거 봤는데 이미 그러니까 처음에 다이섹션이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선생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다이섹션 있는 걸 어떻게 알고? CT는 미리. 그러니까 로컬에서 CT 찍고 거기 다이섹션이 있는 거 아는데 메인이 거의 컴프레션 돼 있어서 카디오제닉 샥이라 뭐 모르겠고 들어가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선후 관계를 좀 여쭤봤는데 알고 들어가는 거 맞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점 결과 나올 때까지